아니요, 아프지 않아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 세계에 오자마자 지독한 고뿔에 걸려 죽을 날만 기다리다니. 장생아, 이걸 먹으면 나을 거야. 오늘 성안에 가서 의원님께 간청해 지어온 약이란다. 여러 군데를 돌아다녀 봤지만 다들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하더구나. 하지만 이 의원님은 날 만나주셨어. 장생아, 이 약을 먹으면 틀림없이 금방 나을 거야. 이 세상에 날 위해 목숨까지 바치려는 사람이 있다니. 형수님, 왜 사서 고생을 하세요? 원련아. 설련아, 왜 아직도 저 병골 때문에 속을 썩이고 있어? 정말 저 녀석에게 평생 발목 잡혀 살셈이야. 지난번에 내가 말한 재혼거는 어떻게 생각했어? 심씨 아주머니, 전 장생이를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심씨 아주머니, 저희한테 쌀을 조금만 더 빌려주실 수 있나요? 장생이에게 밥이라도 좀 먹이고 싶어서요. 어쩌면 버텨낼지도 모르잖아. 아이고, 너라는 애는 정말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니? 자, 받아라. 이게 정말 마지막이다. 감사해요, 아주머니. 장생아, 어서 먹으렴. 조금이라도 먹어야 얼른 낫지. 형수님, 추워요. 너무 추워요. 사서 죽기 싫어요. 무서워하지 마. 형수님이 곁에 있으니 겁내지 마렴. 세상에. 이 몸의 원래 주인은 곧불로 죽은 거였군. 왜 나까지 빙의하자마자 저승길 길목에 서 있는 거냐고. 하마터면 다행히 어젯밤 형수님이 자신을 희생해가며 날 살려주셨어.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형수님은 내가 지킨다. 형수님. 형수님, 그건 제가 할게요. 이제 막 병에서 나왔는데 왜 이리 급하게 밖으로 나오는 거야? 도련님, 밖이 추우니 어서 방으로 들어가세요. 이런 구운 일은 제가 하면 되니 몸 상하지 않게 조심하세요. 또 알아놓으면 고생이잖아요. 에이, 형수님. 형님은 일찍이 병상에 누워 계셨고 시집 온 지 몇 달 되지도 않아 호강 한번 못 누려보셨는데 이렇게 집안일을 전부 도맡아 하셨잖아요. 제 몸도 이제 많이 나아졌는데 어떻게 이런 구운 일들을 매번 연약한 여인 혼자 감당하게 두겠습니까? 도련님. 형님이 떠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도련님마저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저는 어쩌라고요. 형수님, 울지 마세요. 보시다시피 전 너무 오랫동안 누워만 있었잖아요. 이렇게 몸을 좀 움직이고 땀을 흘리지 않으면 제 몸이 어떻게 빨리 나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요. 이것 보세요. 제 몸이 이렇게나 튼튼하다고요. 띠링. 장작 폐기 스킬이 1 상승했습니다. 누가 말하는 거지? 도련님, 무슨 일이세요? 또 몸이 안 좋으신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저 손이 좀 서툴러서 그런 것이니 금방 괜찮아질 겁니다. 차듣기 경험치가 1 증가했습니다. 형수님. 보십시오. 깨어나자마자 이렇게 나와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배가 너무 고프네요. 혹시 집에 남은 식량이 있는지 보고 먹을 것 좀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잘 먹는 건 좋은 일이지요. 잘 먹어야 병이 얼른 낫는 법이에요. 기다려보세요. 지금 바로 준비해 올게요. 네. 설마 골든핀 건가? 장작 폐기 경험치가 3 증가했습니다.
대박이군. 진짜 골든핀 거잖아. 이 장작 폐기 스킬은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것 같은데 한 10번쯤 하면 과연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 축하합니다, 쑥슈님. 자유 능력치가 0.1 증가했습니다. 스킬이 오르면 자유 능력치 포인트를 얻을 수 있는 거였군. 그럼 내 지금 체질은? 지금은 몸이 너무 약하니까 하루빨리 몸을 튼튼하게 만들어야겠어. 몸이 나른하네. 정말 편안하다. 방금 장작을 패며 소모한 체력까지 전부 회복되었어.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야. 도련님. 그만하시고 어서 방에 들어가서 좀 쉬세요. 네. 한 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금방 들어갈게요. 어째 도련님이 이번에 좀 달라진 것 같지? 몸도 훨씬 튼튼해지셨어. 축하합니다, 수지님. 장작 폐기 스킬이 대승경지에 도달하여 자유 능력치 포인트 2를 획득했습니다. 자유롭게 분배하십시오. 그렇다면 1점은 체질에, 1점은 힘에 분배하겠어. 일반인의 체질 수치는 보통 1인 것 같군. 그렇다면 체질이 좀 약하더라도 감기에 한 번 걸렸다고 목숨을 잃을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형수님. 형수님. 제가 할게요. 이거 봐요. 일하느라 땀을 비오듯 흘리잖아요. 어서 방에 들어가서 뭐 좀 먹어요. 그래야 몸이 빨리 낫죠. 네, 금방 갈게요. 아무래도 집안 형편이 확실히 좋지 않은 것 같네. 어떻게 해서든 형수님이 좋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야겠어. 도련님, 앉으세요. 먼저 드세요. 형수님, 제가 계속 아파서 여쭤보는 걸 깜빡했는데 집에 곡식이 얼마나 남아있나요? 도련님, 집에 남은 식량이 그리 많지 않아요. 오늘 먹을 분량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렇군요. 제가 너무 오래 아팠군요. 제가 정말 형수님께 짐이 되었네. 괜찮아요, 도련님. 한 식구끼리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몸도 거의 다 회복되셨으니. 내일 읍내에 나가서 일거리가 있는지 알아볼게요. 이래서 식량을 구해올 테니 도련님은 집에서 마음 편히 쉬고 계세요. 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같은 난세의 양승처럼 외진 곳은 도적들이 득실거립니다. 관아조차 이 지역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습니다. 형수님 혼자 몸으로 의지할 것도 없이 밖에 나가시는 건 너무 위험하니 절대 안 됩니다. 하지만 형수님, 돈과 식량 문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미 돈 벌 방법을 생각해 두었습니다. 벌써 돈 벌 방법을 생각해 두셨다고요? 형수님 안심하세요. 내일은 꼭 고기를 먹을 수 있게 해드릴게요. 도련님, 집안을 생각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허풍을 떠시면 안 되지요. 아무래도 내일 제가 읍내에 나가 일자리를 찾아보는 게 좋겠어요. 정말이라니까요. 형수님, 하루만 더 기다려보시면 어때요? 정말로 잘 풀린다면 더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좋아요. 그럼 일단 도련님 말씀대로 할게요. 내 짐작이 맞았어. 겨울이 깊지 않으니 물고기가 좀 있겠지. 물고기 작살질도 장작 폐기처럼 스킬로 등록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는데. 물고기다. 크기가 크진 않지만 몸보신하기엔 충분하겠어. 진승현 주장이 역시 작살질도 하나의 스킬이 되는구나. 나쁘지 않고. 방향을 잘 잡았어. 이제 묵묵히 땀만 흘리면 되겠군. 작살질 스킬을 드디어 대성했네. 자유 분배 속성 포인트 3점도 얻었고 물고기도 이만큼이나 잡았으니 오늘 저녁은 드디어 제대로 먹을 수 있겠네.
하하하하. 이 기술이 있으니 앞으로 굶어 죽을 걱정은 없겠어. 시스템 이속성 포인트 3점을 전부 체질에 투자해라. 오랫동안 알아누워 지냈더니 보통 사람의 몸 상태가 어땠는지조차 잊어버렸네. 형수님, 아침 일찍부터 어디에 다녀오신 거예요? 인기척도 없이 아침밥도 안 드시고 말이에요. 형수님, 걱정 마세요. 이것 좀 보세요. 이게 뭘까요? 도련님, 이걸 다 직접 잡으신 거예요? 응? 절 속이시면 안 돼요. 혹시 남의 것이라면 얼른 돌려주세요. 아, 형수님, 진정하세요. 이거 정말 제가 직접 잡은 겁니다. 정 못 믿으시겠다면 내일 다시 갈 테니 형수님도 같이 가요. 그래도 제가 어떤 사람인지 형수님이 제일 잘 아시잖아요. 당연히 도련님을 믿지요. 형수님, 이 물고기들은 어떻게 나눌지 제가 다 생각해뒀어요. 절반은 남겨서 우리가 먹고요. 나머지 절반은 내일 아침 일찍 시장에 가져가서 돈으로 바꿔올게요. 그러면 우리 살림도 좀 나아지겠죠? 다 도련님 말씀대로 해요. 형수님. 이 물고기들로 요리 좀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우리 둘 다 몸보신 좀 해요. 조심해요. 우와, 진짜 맛있는 냄새 나요. 정말 맛있네요. 형수님도 드세요. 도련님이나 많이 들어요. 일하려면 기운을 써야죠. 제 건 소체 아직 더 있어요. 형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안 먹을래요. 어머나, 다 큰 어른이 왜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투정을 부려요? 우리 도련님이 이제 물고기 잡는 솜씨가 아주 좋아졌으니 우리 형편도 점점 나아질 거예요. 형수님이 보기에 도련님도 이제 가정을 꾸릴 나이가 되었어요. 나중에 장가라도 들어 아내를 맞이하면 나도 내가 갈 길을 알아서 찾아봐야겠지. 말도 안 돼요. 형수님, 우리가 어떻게 헤어져요? 어째서 쓸데없는 소리예요? 전 부모님도 일찍 여의었고 집엔 군대 간 남동생 하나뿐인걸요. 도련님이 장가 가는 날이 오면 제가 뻔뻔하게 계속 여기에 얹혀 살 수는 없잖아요. 형수님, 우린 안 헤어져요. 제가 형수님이랑 혼이 나면 되잖아요. 네? 그건... 부엌에 방금 구운 전병이 있으니 가져올게요. 아무래도 이 일은 앞으로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해결해야겠군. 물고기 참 실하네. 구경 좀 해보자. 장생아. 너 병이 다 나은 게냐? 많이 나아졌어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그럼 장사 계속 하거라. 난 장씨 아주머니랑 저 앞쪽에 좀 가보마. 네, 아주머니. 조심히 가세요. 그러게 말이야. 이장생 걘 전까지만 해도 거의 다 죽어가는 꼴이더만. 걔 형수도 우리 집에 와서 식량 좀 빌려달라고 애원했었잖아. 이런 난세에 누가 감히 빌려주겠어. 다 죽어가던 녀석이 용케도 버텨내다니 참 모를 일이야. 버텨내면 또 뭐하겠어. 이장생이 낸 논밭도 진작에 다 팔아치웠잖아. 이제 입에 풀칠할 수단도 없는데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할 게 뻔하지. 괜히 엮이지 않게 저놈이랑은 멀리 떨어져 있자. 자칫하다간 우리까지 덤터기 쓸라. 에이, 가자. 얼른 가. 이거 정말 재수없어. 재석이. 생선 싸세요. 싱싱한 생선 있습니다. 펄닥펄닥 살아있는 생선이요. 여허? 한 마리에 얼마요? 한 마리에 2푼입니다.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보세요. 총각, 참 양심적이구만. 올해는 흉년인데다 사방이 난리통이라. 곡식은 진작에 바닥났고 생선은 부르는 게 값인데 말이야. 없어서 못 팔 지경인데? 이렇게 싸게 팔다니 정말 법 없이도 살충년이네. 그럼 어디? 3마리 주시오. 네, 지금 바로 건져드릴게요. 저기요. 겨우 2푼이라니. 저도 살래요. 저도요. 2마리 담아주세요. 아니 잠깐만요. 차례는 지켜야죠. 선착순인 거 몰라요? 분명 내가 먼저 왔다고요. 사장님, 전 5마리요. 전 2마리요. 전 5마리요. 전 2마리요.
전 5마리요. 제 말 먼저 들어보세요. 제가 먼저 왔다니까요. 밀지 마세요. 저부터 살게요. 더 있습니다. 차례대로 드릴게요. 역시 너무 싸게 팔았나 보군. 겨우 20푼 남짓 벌었지만 첫 장사니 서툴 수밖에. 다음번에 물고기를 더 많이 가져와야겠어. 주인장, 혹시 쌀 있습니까? 아, 있고 말고요. 입살은 한 근에 10푼이고 밥뼈는 한 근에 3푼입니다. 3푼이요? 손님, 어떤 걸로 드릴까요? 밥뼈로 3근 주십시오. 주인장, 소금도 팝니까? 이긴 합니다만. 굵은 소금뿐이라서요. 고운 소금은 구하기 힘드실 겁니다. 굵은 소금도 괜찮습니다. 평범한 서민 살림에 좋은 걸 따져 뭐 하겠습니까? 굵은 소금으로 한 덩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밥뼈 3근에 굵은 소금 한 덩이 해서 총 14푼입니다. 아... 현령. 세상에, 말도 안 돼. 오작 이따위 불순물 가득한 굵은 소금이 5푼이나 하다니. 에휴, 참나. 관도자, 관도. 소금 장사는 전국 각지의 염성들이 장악하고 있으니 어쩔 수 없지. 당분간은 어쩔 도리가 없겠네. 하... 도련님, 대체 어디 갔던 거예요? 아침 일찍 나가시더니 이제야 돌아오시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죄송해요, 형수님. 장터에 들렀다가 바로 물고기를 잡으러 가느라 늦었어요. 요새는 해가 일찍 져서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형수님, 이것 좀 보세요. 제가 무엇을 사왔는지 맞춰보세요. 우리 집에 시집 오신 지 꽤 오래되셨는데 집안 형편이 어려워 제대로 된 장신구 하나 해드리지 못했잖아요. 비록 크기는 작지만 그래도 은으로 만든 거예요. 나중에 하고 다니시면 참 예쁠 거예요. 이걸 저한테 주시는 건가요? 그럼 집에서 먹을 양식은 어쩌고요? 걱정 마세요. 여기 더 있으니까요. 현미네요. 도련님, 정말 대단해요. 현미가 이렇게나 많이. 우리 둘이 아껴 먹으면 며칠 동안은 끄덕없겠어요. 얼른 안에 들여다 놓을게요. 형수님. 바구니 안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뭐가 들어있는지. 어머, 물고기가 이렇게나 많이. 10마리는 좋게 되겠는걸요? 에이, 그 정도밖에 안 되겠어요? 제가 세어보니까 이 안에 60마리도 넘게 들어있더라고요. 게다가 이렇게 큰 가물치도 한 마리 있어요. 이걸 장터에 내다 팔면 꽤 쏠쏠한 값을 받겠어요. 형수님, 이건 팔면 안 돼요. 그건 왜죠? 형수님, 이 물고기는 절대 팔면 안 됩니다. 우리가 먹으려고 남겨둔 거예요. 첫째로, 이 작은 물고기들만 팔아도 우리 생활비로는 충분해요. 둘째로, 요즘 세상이 흉흉하잖아요. 이렇게 큰 물고기를 내다 팔았다간 괜히 남들의 이목을 끌어 골치 아파질 수 있으니 그럴 가치가 없죠. 도련님 말씀이 맞네요. 도련님 뜻대로 할게요. 그럼 제가 먼저 물고기를 손질할게요. 어서 하세요. 형수님, 부탁드릴게요. 어쩌면 도련님은 정말로 내 남은 평생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일지도 몰라. 이 거친 소금들은 불순물이 너무 많아서 오래 먹으면 몸에 해로워. 이 세계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짧은 것도 다 이것 때문이겠지. 그렇다고 안 먹을 수도 없고. 이 거친 소금을 정제할 방법을 알아내야겠어. 도련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굵은 소금을 정제하는 중이에요. 정제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우리 형편의 고운 소금은 비싸서 못 사잖아요. 그래서 방법을 좀 궁리해봤죠. 이 굵은 소금을 정제하면 우리도 고운 소금을 먹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제형 경험치 플러스 2. 세상에 진짜 효과가 있을까? 그럼 도련님, 계속하세요. 방해하지 않을게요.
제염도 스킬인 모양이네. 내가 이 제염 스킬을 소성이나 대성 경지까지 올릴 수 있다면 진짜 정제염을 만드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겠어. 소성 경지의 제염 스킬이라 벌써 이 정도로 불순물이 적은 정제염을 추출해낼 수 있네. 이 정도면 소금 전매점에서 파는 정제염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겠어. 형수님, 이것 좀 보세요. 어쩜 이렇게 하얗고 고울까? 도련님, 정말로 이렇게 고운 정제염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이 가격이라면 우리가 내다 판다면 굵은 소금보다 최소 10배는 더 비싸게 받을 텐데. 그렇지만 우리 같은 일반 백성들은 사사로이 소금을 파는 건 금지되어 있잖아요. 들통나면 큰 죄인데다 혹여 염상들의 심기라도 건드린다면. 형수님, 걱정 마세요. 제가 바보도 아니고 이 정제염을 만든 건 우리 식구끼리 먹으려고 그런 거예요. 보세요. 우리 형수님은 거친 음식만 드시고도 이렇게 고우신데 더 좋은 걸 먹고 대접받으며 지내신다면 얼마나 더 눈이 부시게 예뻐지실지 모르겠네요. 안 그래요? 도련님도 참 매번 절 놀리시는군요. 어서 식사나 하세요. 몇 번이나 다시 데웠는지 몰라요. 더 식으면 맛없어져요. 네, 지금 가요. 대기 왕조는 무로서 나라를 다스린다. 무도가 바로 이 세상의 주류다. 무도 공법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하지만 실력을 키우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집에 돈이 있다는 게 알려졌다간 이를 탐내는 무리가 결코 적지 않을 테니까. 좋았어. 좋아. 드디어 일반인 수준의 체질은 갖췄군. 앞으로 꽤나 바빠지겠는걸. 젠장 페이즈. 우리 마을에 리창생이라는 놈이 있잖아. 매일 장터에 나가서 물고기를 판다더군. 요즘 들어 최소 수백 푼은 벌었을 거야. 리창생이 물고기 파는 건 나도 알아. 몇 번이나 훔쳐봤는 거. 근데 그놈이 대체 어디서 그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아오는 걸까? 내 생각엔 말이지. 그 병골 같던 리창생 놈이 어디서 물고기 잡는 비결이라도 배운 모양이야. 한번 생각해봐. 마을 사람들 모두 개울이 어디 있는지 알지만 아무도 못 잡잖아. 근데 왜 그놈만 잡을 수 있겠어? 네 말이 일리가 있네. 근데 이 야밤에 겨우 그 얘기 하려고 온 거야? 그건 네가 잘못 짚었어. 생각해봐. 우리가 이창성한테서 그 기술을 뺏어내기만 하면 이창성 걔가 바보도 아니고 순순히 내놓겠냐? 싫다고 해도 지 뜻대로 될 줄 아냐? 잘 들어. 이건 큰 돈 만질 기회라고. 놈을 붙잡아다 조금만 협박하면 감이 안 불고 백이겠어. 맞아. 우리 둘이 덤비면 6골에 우리 상대나 되겠어. 게다가 그 녀석 형수 말이야. 진짜 기막힌 절색이더군. 그때 가서 우리 형제끼리 같이 재미 좀 보고 바로 샤오시 마을을 뜨는 거야. 마을 놈들이 눈치채고 관아에 신고할 때쯤이면. 요즘 같은 난세에 관아에서 우리 신경 쓸 겨를이나 있겠어? 어때? 할래 말래. 우리가 어릴 때부터 개차반으로 살긴 했다만 그래도 사람 죽이는 일까지 해야 하냐? 이럴 때일수록 독해지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어. 그 기술로 돈을 벌게 된다고 생각해봐. 현성에 가서 무공 비급도 몇 권 살 수 있어. 혹시 알아? 우리한테 무도의 재능이 있을지. 무인이 되기만 하면 떵떵거리며 사는 거야. 나도 낄게. 너랑 같이 해볼게. 어떻게 하면 돼? 가자. 제기랄 음식 냄새. 게다가 고기 냄새잖아. 이창성, 그 빌어먹을 놈이 이렇게 잘 처먹고 살다니. 조급해 마. 조금만 있으면 다 우리 차지가 될 테니까. 맞는 말이야. 샤오헤이, 가자. 이창성! 나 장샤오야! 이창성! 너한테 할 말 있어? 저 장샤호가 이 늦은 시간에 왜 우리 집에 온 걸까요? 우리랑 딱히 왕래도 없던 사람인데. 샤오야.
무슨 일로 찾아오셨습니까? 이미 잠자리에 들어서 문 열어드리기가 좀 곤란하네요. 에이, 한 동네 이웃끼리 왜 이래? 우리 집에서 밥을 하려는데 양념이 다 떨어져서 말이야. 굵은 소금 좀 빌리려고 왔지. 괜찮다면 좀 빌려주겠나? 이거 좀 난감하게 됐네요. 우리 집도 마침 다 써서 내일 사러 가려던 참이었거든요. 급하신 거라면 다른 집에 가보셔야겠어요. 이봐, 그게 무슨 섭섭한 소리야. 내가 어제 읍내에서 네가 소금 새로 사는 걸 똑똑히 봤는데 벌써 다 썼을 리가 없잖아. 너무 찌질하게 굴지 말라고. 샤오호 형님, 그건 정말 오해이십니다. 어제 산 소금은 이웃분들 대신 심부름으로 사온 겁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집은 당장 끼니 때울 양식도 없는 형편아니. 그러니 다른 곳에 가서 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세기야에. 씨바, 길게 말장난할 시간 없다. 잘 들어. 오늘 너희 집은 몽땅 털어갈 줄 알아라. 이 밤중에 다 같은 이웃끼리 대체 무슨 짓들이에요? 샤오헤이, 해치워. 진작부터 너 같은 병골놈이 눈에 거슬려서. 무슨 짓이냐? 이장세, 우선 너부터 붙잡아 두겠다. 그 다음에 천천히 놀아주마. 정말 미인이네. 시집 오자마자 생과부 신세가 되었으니 안타깝구먼. 내가 보기엔 아직 남자의 맛도 못 본 것 같은데. 빌어먹을 꿈깨시지. 천벌을 받을 놈들 관가에 고발하는 게 두렵지도 않느냐? 관가에 고발. 너희 집이 있는 이 외딴 곳에서는 목청껏 소리쳐봤자 아무도 구하러 오지 않을 거다. 오늘 확실하게 말해두는데 누가 관가에 알리기도 전에 내가 이미 널 취한 뒤일 테니까. 그래, 나 얼굴 두껍다. 이장생... 순순히 물고기 잡는 비밀을 털어놓을래? 아니면 우리한테 한바탕 얻어 터지고 말할래? 알아서 선택해라. 서방님, 큰 병을 앓고 이제 막 나오셨는데 저들의 상대가 안 됩니다. 그냥 다 줘버리세요. 전 서방님이 다치시는 걸 원치 않아요. 형수님, 걱정 마세요. 제가 있는 한. 그 누구도 형수님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오호라. 말 한번 거창하군. 똑똑히 알아둬라. 오늘 아주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마. 쓸모없는 놈은. 그저 발로 밟아 뭉개야지. 서방님. 저들이 쇠무기를 들고 있습니다. 말도 안 돼. 너 같은 병골이 어떻게 이런 무공을... 샤오헤이, 죽여버려. 방금은 때는 운이 좋았을 뿐이다. 다음번에도 목숨을 건질 수 있을 것 같으냐? 도망쳐. 도망치자. 도망칠 수 있을 것 같냐? 이제 너랑 내 계산을 끝낼 차례다. 잠깐 살려줘. 나를 죽이지 마. 날 죽이면 안 된다고. 날 죽이면 관가에서 가만두지 않을 거다. 너도 무사하지 못해. 널 살려둔다면. 관가에서 날 가만두지 않겠지. 서방님, 저들을 죽이셨으니 관가에서 알게 되면 어찌하려고요? 형수님, 관가에서는 알지 못할 겁니다. 이런 난세에 몇 사람 없어지는 건 흔한 일입니다. 휘처리만 깔끔하게 하면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어서 방으로 들어가 숨어 계세요. 제가 올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말씀대로 하겠어요. 처리는 잘 되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주 멀리 묻었어요. 아무도 발견하지 못할 거예요. 어서 가서 주무세요. 도련님, 무서워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제가 있잖아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도련님, 저랑 이야기 좀 더 해요. 지금 눈만 감으면 온통 그놈들이 생각나요. 그래요. 그 얘기는 이제 하지 말아요. 제가 있으니까요.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 안 하시면 곧 괜찮아질 거예요. 도련님, 오늘 밤은 여기서 같이 주무셔 주시면 안 돼요. 혼자 있기는 아직 무서워서. 걱정 마세요. 아무 짓도 안 할게요. 하늘을 맹세하게. 아, 알겠어요, 형수님. 그럴게요. 형님. 어차피 잠도 안 오시는데 우리 이야기나 좀 나눌까요? 아, 참. 여기로 시집 오시기 전에 친정집은 무슨 일을 하던 곳이었나요? 예전엔 제가 미처 여쭤보지 못했네요.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 말인가요? 저희 집엔 아버지와 어머니만 계셨어요. 아, 남동생도 하나 있었는데 군대에 입대했어요. 이상하네. 말랑말랑한데 이게 뭐지? 도련님. 도련님, 깨어나셨어요? 전 아침밥 하러 갈 테니 도련님도 어서 일어나세요. 형수님, 그러니까.
화를 내지 않으셨어. 싫어하지 않으시는 거겠지? 형편이 좀 더 나아지면 형수님께 청혼 이야기를 꺼내도 성사될 수 있겠지. 어제 작살질과 투척술이 없었더라면 내가 죽었을지도 몰라. 스킬을 더 많이 늘려서 자유 속성 포인트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겠어. 목공 경험치 플러스 1. 좋아. 이제 이걸로 발검술 연습을 시작해볼까? 발검술 경험치 플러스 1. 나쁘지 않고. 앞으로 이걸로 계속 연습해야겠어. 형제들아, 저 앞이 바로 소소촌이다. 돈 있는 놈들은 돈을 뺏고 식량 있는 놈들은 식량을 뺏어라. 순순히 말을 듣는다면 굳이 죽일 필요는 없다. 내 말 알아들었냐? 걱정 마십시오, 형님. 한 끼 배부른 것과 매끼 배부른 것의 차이쯤은 저희도 잘 압니다. 좋아, 알아들었으면 움직여라. 가자. 다웨이산 국가산림공원에 가야 해. 제발 살려주십시오. 전 그저 미천한 농사꾼일 뿐입니다. 원하시는 건 뭐든 말씀만 하십시오. 우리는 흥랑채 사람들이다. 나랑 촌장 집으로 가자. 물어볼 게 좀 있어서 말이지. 너의 촌장이랑 얘기 좀 잘 나눠봐야겠다. 여기입니다. 누가 총장이야? 당장 기어 나와. 내겠습니다. 너는 무슨 일이라도 난 줄 알았더냐? 별일 아니야. 그저 마침 때가 맞았을 뿐이지. 우리 흥랑채가 요즘 돈이랑 식량이 좀 부족해서 말이지. 마침 네 집에 들러 돈과 식량을 좀 빌려가려고 한다. 집이 꽤 괜찮네? 은자 좀 꽤나 들었겠어. 에이, 감사합니다. 아이고, 나으리께서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건 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집이라서. 야윗돈 같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그게 언제적 얘기야? 아직도 안 내놓을 셈이냐? 50년. 나으리,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제 큰아들이 관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 둘째 아들은 질풍무관에서 무예를 닦고 있습니다. 나으리. 체면을 봐서라도 제발 너무 심하게 굴지는 마십시오. 관아에서 일한다고? 무관에서 무예를 닦아. 가소롭구나. 설령 질풍무관 관조라 할지라도 감히 우리 흥랑채를 건드릴 엄두도 못 낼 것. 왜 아직도 여기서 시끄럽게 떠들고 있어? 얘들아. 당장 들어가서 샅샅이 뒤져라. 물건이란 물건은 죄다. 하나도 빠짐없이 털어와라. 아이고, 안 됩니다. 안 돼요. 이럴 수가. 아이고, 나으리. 두목, 은자 130여 냥을 찾아냈습니다. 해물도 몇 개 있고 곡식도 수십 근이나 나옵니다. 쏠쏠하죠. 몽땅 챙겨라. 예, 이것들은 바치는 정성으로 쳐주마. 하지만 과하지 않습니다. 전혀 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네가 도와줘야 할 일이 하나 더 있다. 예? 말씀하십시오. 다른 마을 사람들을 전부 불러 모아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돈과 식량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오늘 우리는 반드시 양손 가득히 돌아가야 하니까 말이다. 마을 주민 여러분, 다들 어서 밖으로 나오십시오. 돈과 식량도 같이 챙겨 나오십시오. 오늘 영광스럽게도 흥랑채 나으리들께서 우리 마을에 당도하셨으니 다들 융숭하게 대접해 올려야 합니다. 동네 주민 여러분, 어서 집 밖으로 나와 은화와 양식을 바치십시오. 오늘 영광스럽게도 흥랑채의 두목님들께서 우리 마을에 오셨으니 여러분도 성의껏 대접해야 마땅합니다. 서방님, 산적들이 들이닥쳤는데 이제 어찌해야 하나요? 산적들이 재물을 노리고 온 것 같으니 별일 없을 겁니다. 집안에 잘 숨어 계셔요. 제가 가서 상황을 보겠습니다. 형수님도 어서 숨으세요. 저 산적들은 사람 죽이기를 식은 중목도 탄다는데 도련님 혼자 가신다니 걱정돼요. 형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 저도 무공을 수련해서 실력이 제법 늘었습니다. 이기지는 못하더라도 도망치는 것쯤은 문제 없습니다. 그래도 꼭 무사히 돌아오셔야 해요. 돌아오시면 드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도 성의껏 대접해야 마땅합니다. 다들 모였느냐? 예예, 다 모였습니다. 아닙니다. 모인 사람 중에 한 명이 비는군요. 도망쳤다고 하지 않았더냐? 아직도 안 왔어. 누가 이장생이냐? 누가 이장생이냐? 말해보거라. 내 형수는 왜 안 왔느냐? 형수님이 최근 몸이 안 좋으셔서요. 며칠 전에 곧불에 걸리셨는데 집에 약 살 돈이 한 푼도 없어서 줄곧 자리에 누워 꼼짝도 못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인들을 뵈러 나오지 못한 것입니다. 고작 계집년 하나일 뿐인데 아프든 말든 왜 할 거냐? 나머지 놈들은 똑똑히 들어라. 너희는 각오당 적어도 은화 한 양씩은 바쳐야 한다. 돈이 없다며? 양식이라도 내놓고 그것마저 없다며? 여자를 넘겨라. 내 말 똑똑히 알아들었느냐? 그게 아닙니다. 은화 한 양이라뇨. 그럼 큰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올해는 흉년인데 네 집에서 은화 한 양을 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든 쥐어짜 낸다면 저도 지금 은화 한 양 정도는 있습니다만 이걸 내놓고 나면 군알이 모자랍니다. 정말 거짓말이 아닙니다. 우리 집엔 은화가 없어요. 겨우 며칠 먹을 식량만 남았을 뿐입니다. 제 아들은 군대에 징집되어 갔고 아직도 소식이 없습니다. 집에는 늙은 부부 둘만 남았으니 제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살려주십시오. 그래. 그렇다면 죽는 길밖에 없겠구나. 예예예, 군알이 좋은 정보가 있습니다. 알려드릴 소식이 있습니다. 형수님을 보니까 절대 아픈 게 아니에요. 어제 그 집 형수님이 나오는 걸 봤어요. 몸매가 아주 물을 깃고 있었죠. 게다가 이장생의 형수님은 우리 마을에서 제일 가는 미인입니다. 그 여자를 데려가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형님. 우린 아무 원한도 없는데 왜 절 해치려는 겁니까? 아! 제일 가는 미인이라. 흥미가 좀 생기는군. 유대야? 저 녀석을 따라가서 집 안의 재물과 식량을 전부 털어와라. 아유. 기회가 안내를 시켜서 당장 내 앞으로 데려와. 예? 소행은 노래 좀 틀어줘. 아? 이쪽입니다. 빨리 움직여. 이쪽으로 가시죠. 꼬마야, 얌전히 굴어라. 도망칠 생각 마라. 안 그랬다간 내 칼이 가만 안 둘 테니. 예, 감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날이 소인이 그냥 궁금해서 여쭙는 건데요. 나리들처럼 늠름하신 분들은 모두 무인 무주신가요? 꼬마야, 꿈 깨라. 무인이 되는 게 어디 그리 쉬운 줄 아느냐? 근데 너 그건 왜 묻는 거냐? 아닙니다. 제가 얼른 길을 안내하죠. 이쪽입니다. 이쪽. 딴 수작 부리기만 해봐라. 보아하니 이 6산적은 무인이 아니군. 하지만 무공을 익히긴 했을 터 일반인보다는 실력이 확실히 강하겠지. 그렇다고 승산이 없는 건 아니야. 이쪽입니다. 이봐, 꼬마? 가서 내 형수를 불러내고 돈과 식량도 몽땅 가져와라. 안 그러면 당장 목을 베어버릴 테니. 예, 지금 바로 다녀오겠습니다. 도련님. 에? 야, 이마. 검은 왜 들고 있는 거냐? 날이 이 검이 꽤 감나가 보여서 나리께 바치려고 합니다. 돈 대신 쳐주실 수 있으신가 해서요. 허튼 수작 부릴 생각 마라, 꼬마야. 그 검 당장 이리 던져. 여기까지 하지. 이제 연기는 끝이다. 여기엔 우리 둘뿐이니까.
도련님, 이제 우린 어쩌죠? 형수님, 일단 집안에 숨어 계세요. 이 산적들은 무인이 아니니 제가 해치울 수 있습니다. 이제는 목숨 걸고 부딪혀보는 수밖에요. 제가 살아서 돌아온다면 형수님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기다릴게요. 아버지... 제가 다녀온 지 꽤 되었는데. 육자는 왜 아직도 안 돌려주는 겁니까? 과자? 이봐, 가서 확인해봐. 무슨 일 생긴 건 아니겠지? 예. 이제야 알아차렸나 보고. 난 원시나 게임 정말 좋아해. 캐릭터가 귀엽군. 이미 늦었다. 형제들아, 죽여라. 내가 부셔버리겠다. 이놈! 내 너를 죽여버리겠다. 이건... 위험했다. 정말 위험했어. 자칫하면 내가 죽을 뻔했잖아. 맙소사. 이 산적 두목 녀석 품에 비급이 무려 2권이나 있다니. 이거 아주 쓸만한 물건이군. 네, 이놈. 두고 보자. 내가 돌아가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보내줄 것 같아. 아, 장생아. 우린 아무것도 못 봤다. 그렇고 말고. 관가에 신고하지 않을 거다. 그게 아닙니다. 어르신들과 아주머니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서 산적들의 시신을 처리하고 산적들이 빼앗아간 물건들을 차례대로 각자 집으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장생아. 오늘 다들 재물을 돌려받게 되긴 했다만 네가 흥랑체의 산적들을 죽였으니 그놈들이 복수하러 올 텐데. 우리 소개촌이 그걸 어떻게 막아내겠느냐. 총장님,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 함께 힘을 합쳐 시신들을 처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문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절대 입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산적들의 악랄한 성정으로 보아 분명히 온 마을 사람들을 학살하러 올 겁니다. 마을 학살해. 마을을 학살한다고. 걱정 말거라, 장생아. 요즘 같은 난세에 저놈들이 돌아다니다 무인을 만나 그 손에 죽었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지. 우리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입이 무거우니 밖에 나가 헛소문 낼 일은 없을 게다. 그럼 다행이고요. 만약 소문이 흘러나가 산적들이 들이닥친다면 그때는 저는 도망칠 수 있지만 여러분은 힘들 겁니다. 장생아, 걱정 말거라. 오늘 네가 우리 모두의 목숨을 구해주지 않았느냐? 우리 모두 은혜를 아는 이들이니 절대 소문을 내지 않을 게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총장님. 시신 처리는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전 먼저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라. 나한테 잘못된 정치가 있는데 왼쪽에 이렇게 칼자를 쓰고. 오른쪽에 해할 잔자를 쓰는 천할 천자야. 빨리. 형수님, 걱정 마세요. 산적들은 다 죽었어요. 이제 아무도 안 올 거예요. 네가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이 일을 목격한 사람이 있는데 마을 사람들이 널 밀고 하진 않겠지. 마을 사람들에게는 제가 다 말해두었어요. 지금 시신들을 처리하고 있어요. 우린 모두 한 대를 탄 운명이라 아무도 밖에 대고 발설하지 않을 겁니다. 다행이구나. 정말 다행이야. 형수님, 전에 제가 무사히 돌아오면 제게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말을 했었지. 하지만 그 얘긴 밤에만 할 수 있어. 형수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 바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형수님. 아직도 제 마음을 모르시겠어요? 무슨 말을 하려는 거니? 제 말은 형수님과 혼인하고 싶습니다. 저와 혼인해 주시겠어요? 제 진심을 받아주시겠어요? 오늘 밤에 돌아오면 얘기해.
아닙니다. 앞으로 시간은 많으니까요. 우선 이게 무슨 보물인지부터 봐야겠어. 유소신법. 그 산적의 몸놀림이 유독 빠르다 했더니 알고 보니 유소신법을 익힌 거였고. 유소신법의 설명에 따르면 이것은 신법 무공이다. 등급은 황급 하품에 속한다. 가장 낮은 단계의 무공인 셈이다. 하지만 비록 황급 하품의 신법 무공이라 할지라도 매우 귀한 것이라 평범한 사람은 구경조차 할 수 없다. 다른 책도 볼까? 양생술. 수명을 늘려줄 뿐 무공 수련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군. 게다가 이 은자 100연량이라니. 이것도 잘 챙겨둬야지. 앞으로 하루빨리 실력을 키워야겠어. 유소신법 경험치 플러스 1. 이 유소신법을 입문경지까지 수련한다면 최소한 스스로를 지킬 힘은 생기겠지. 축하합니다. 숙주께서 입문 단계를 완료하여 자유속성 포인트 0.1을 획득하셨습니다. 과연 진짜 무공답군. 겨우 입문경지에 도달했을 뿐인데 자유속성 포인트를 0.2나 얻다니. 만약 소성경지에 이르고 대성경지, 나아가 원만경지까지 도달한다면 도대체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 거지? 좋아, 아주 좋아. 수명이 무려 5년이나 늘다니 갈수록 살만 나는구나. 말해라. 도파 녀석들은 찾았느냐? 하산해서 보름 동안 찾아보았습니다만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소인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변을 당한 것 같습니다. 모두 움직여라. 대체 어디서 문제가 생긴 건지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다. 인근 마을들을 조사해보면 단서가 있을 겁니다. 즉시 보고해라. 예? 말해라. 나랑 같은 옷을 입은 자를 봤느냐? 저는 모릅니다. 정말 모릅니다. 빨리 말해. 딴소리 하면 이 자리에서 죽여버리겠다. 날이 이장생이 죽였습니다. 저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날이. 저랑은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래도 이 마을에 문제가 생긴 모양이군. 장생아! 아이고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아이고 장생아. 마을 사람들이 이삼도의 시신을 찾아냈다네. 산도적들이 들이닥친 모양인데 이삼도 그놈 성격상 분명히 그 일을 다 발설했을 게 뻔하네. 뭐라고요? 결국 들통난 겁니까? 지금 내 실력으로는 흑남치와 맞서기 어려운데. 총장님, 어서 마을 사람들에게 짐을 싸서 피난하라고 전해주세요. 그들이 정말 들이닥친다면 마을 전체가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아이고, 그렇고 말고. 아무래도 지금은 이 방법밖에 없겠구만. 내가 당장 사람들에게 알림세. 자네도 어서 짐을 챙기게. 예, 알겠습니다. 형둥이. 우리도 어서 떠나요. 도련님, 저희 어디로 가나요? 어디로 가냐고요? 어디로 갈지. 일단 읍내로 가서 집을 한 채 구해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테니 식량과 정제염을 챙기세요. 돈이랑 옷까지도 전부 챙기시고 버려야 할 건 두고 가요. 도련님 말씀대로 할게요. 지체할 시간이 없으니 지금 바로 떠납시다. 손님 안으로 드십시오. 방 2개에 부엌 하나, 화장실에 마당까지 딸려있건. 비록 위치가 조금 외지긴 해도 주변 풍경이 아주 괜찮군요. 이곳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아, 손님. 여기 열쇠입니다. 열쇠를 잘 챙겨두시고 혹시라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언제든 저를 찾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집은 참 좋은데 집세가 너무 비싸네요. 한 달에 은삼냥이라니 그 돈이면 혼자서 1년은 살 수 있을 텐데 말이에요. 형수님. 여긴 시골이 아니라 도읍이잖아요. 도읍은 물가가 비싸서 한 달에 은삼냥이면 꽤 싼 편이에요. 그럼 나도 어차피 집에서 할 일도 없으니 나가서 일자리라도 알아볼까 봐요. 그러면 내 부담도 덜고 집안 살림에도 보탬이 될 텐데. 어떻게 생각해? 형수님을 일하러 가게 할 순 없죠. 제 생각에는요. 형수님. 바깥 출입하지 않으셔도 집에서 돈을 벌 수 있어요. 집에서 어떻게 돈을 벌어? 집에서 정제염을 만드시는 거예요. 제게 신분을 숨기고 거래할 방법이 있어요. 무슨 방법이 있는데?
변장 도구를 좀 사오려고요. 그걸로 얼굴을 바꾸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형수님. 며칠 전에 저희가 급하게 떠나느라 아직 그 일에 대해 대답을 안 해주셨어요. 제 뜻을 받아들여 주실 건가요? 장생아. 사실 내 마음도 같아. 하지만 지금 같은 난세에 나까지 데리고 살아남는 건 너무 힘든 일이잖니. 내 욕심 때문에 네가 더 좋은 여자를 만나는 걸 막는다며. 그건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거잖아. 다른 여자는 필요 없어요. 이건 뭐예요? 제겐 형수님 한 분뿐이에요. 넌 아직 어려서 그래. 현실이 얼마나 냉혹한지 잘 모르는구나. 형수님. 지금 당장 답해달라고 보치는 게 아니니 형수님은 그저 지켜봐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내는지요. 이 난세 속에서도 제가 증명해 보인다며. 형수님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다는 걸요. 안 드실래요? 그때 가서 생각해 보셔도 돼요. 제 청을 들어주실 건가요? 한번 믿어볼게. 손님, 찾으시는 물건이라도 있으십니까? 모 사장님, 물건을 좀 팔까 합니다. 물건을 판다고요? 어설픈 물건은 취급하지 않습니다만 그럼 이 물건은 어떠신지 모 사장님 안목에 차실지 모르겠군요. 정제염, 게다가 이토록 입자가 곱고 깨끗한 소금이라니 불순물이 전혀 없어서 염행의 정제염보다 훨씬 낫군. 하지만 이것만으론 안 되네. 겨우 이 정도 양으로는 나와 거래를 트기엔 턱없이 부족하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모 사장님께서 원하신다면 물량은 얼마든지 대드릴 수 있습니다. 염행의 정제염보다 가격이 절반이나 저렴하게 말이죠. 어떻습니까? 이 거래. 오 사장님, 관심 있으십니까? 반값이라니. 그렇다면 정말 큰 거래로군. 실례지만 손님의 함자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냥 장이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돌려 말하지 않겠소. 장소. 이런 정제염이 몇 근이나 있소? 오늘은 일단 이만큼만 가져왔어. 거래가 잘 성사된다면 내일은 더 많이 가져올 수 있어. 정확히 한 근이군. 이 정제염 한 근은 시중에서는 적어도 은 10냥은 받을 수 있어. 즉, 금 한 냥이요. 절반 값이라 해도 은 5냥은 되겠군. 모 사장님, 서두르지 마십시오. 이곳에 무공 비급도 있습니까? 장소우 무예를 배우고 싶으신게요. 그렇습니다. 장소우는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조정에서 무공 비급은 아주 엄격히 통제한다오. 그걸 제가 모르겠습니까? 그렇겠지? 무공 비급이라는 게 마음대로 베낄 수 있는 것이지 않소. 책 한 권을 10사람에게 팔 수도 있고 100사람, 1000사람, 심지어 10,000사람에게도 팔 수 있지. 하지만 실제로 무공 비급을 접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오. 그것이 바로 조정이 비급을 통제하는 방식이라네. 알고 있습니다. 대제국 대기는 무를 숭상하니 일반 평민은 사실 무예를 닦을 자격조차 없죠. 맞소. 군대나 관아의 포교들만이 무공 비급을 접할 수 있고 각 문파와 세가들 그리고 관부의 인가를 받고 무술을 가르치는 무관들 뿐이지 이런 경로 외에 다른 방법으로 무예를 배우는 건 거의 불가능하오. 그 세력들 역시 평민이 무예를 배워 자신들의 지위를 위협하는 것을 원치 않으니 말이오. 모 사장님 말씀은 본인에게도 무공 비급이 없다는 뜻입니까? 에이, 내 말은 무공 비급이란 게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지. 그래서요. 돈을 더 내야지. 값을 부르십시오. 좋소. 이렇게 시원시원한 게 딱 내 스타일이요. 무공은 천, 지, 현, 황, 네 등급으로 나뉘는데 황급 하품은 권당 100냥이고 황급 중품은 권당 200냥이요. 상품은요? 그건 권당 500냥은 줘야 하오. 장소우는 어떤 것을 원하오? 저것들입니다. 우선 황급 하품 무공으로 하나 보여주십시오. 황급 하품 무공은 총 13권이네. 장소우. 골라보시고요. 자하공, 현지경, 육합 독종공. 고작 황급 하품 무공 이름들이 너무 과장된 거 아닙니까? 그래야 잘 팔리지 않겠어? 하지만 안심하시오. 이 무공들은 모두 진짜니까 구품경까지 수련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소. 모 사장님, 이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오시게나, 젊은 친구. 왕 사장님, 감사합니다. 샤오스. 주인님, 됐다. 서사를 미행해서 거처를 알아내거라. 예, 주인님이. 역시 무인을 보내 미행하는군. 안타깝지만 네 수작은 헛수고로 돌아갈 것이다. 주인님, 돌아왔느냐? 주인님, 저는 놓쳤습니다. 아? 구풍경 무인인 네가 고작 일반인 한 명을 미행해놓고 놓치기라도 했다는 말이야? 주인님. 그자가 어느 가게로 들어가는 것을 분명 보았습니다. 하지만 한참을 기다려도 나오지 않더군요. 삼다 못해 가게 안으로 들어가 보니 그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마치 흔적도 없이 허공으로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라. 아무래도 내가 그자를 얕보았군. 하긴, 그런 상급 정제염을 선뜻 들고 나올 정도면 보통 내기는 아니겠지. 됐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그자의 실체를 떠보도록 하지. 물러가거라. 예, 고 가는데 이미 뭐. 先来后到的规矩啊. 형수님, 손이 안 닿으면 저를 부르셔야죠. 넘어지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조심하세요. 벌써 돌아왔어. 물건은 어떻게 됐어? 다 팔았어. 형수님, 일단 내려오세요. 형수님, 이것 좀 보세요. 이게 뭘까요? 서방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러면 전 집에서 마음 놓고 소금만 만들면 되겠어요. 서방님이 내다 파시면 우리도 성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거예요. 잠깐만요. 약속했잖아요. 제가 꼭 보여드리겠다고요. 그러니 제가 앞장서서 이 집안을 일으켜 세울 겁니다. 앞으로는 힘든 일 있으면 제게 도움을 청하세요. 알겠어요. 하지마. 현재 내 무학조회로 자신을 지키기엔 한참 부족해. 더는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 무슨 일이지? 조공자, 또 오셨구려. 이번에는 정제염을 얼마나 가져오셨소? 50근입니다. 서울집에 보시지요. 50근이나 이거 엄청난 대거래군. 정확히 50근이로군. 50근이면 은자 250양일세. 여기 밖에나 은자 250양 감사합니다. 빠 250양 맞군요. 사모사님. 여쭤볼 게 하나 있습니다. 가게 안에서 다들 짐을 정리하고 계시던데요. 무슨 일이라도 있습니까? 최근 며칠 동안 온 마을을 뒤흔든 큰일인데 자네는 몰랐는가? 잘 모릅니다. 며칠 전에 황가보가 흥랑체의 습격을 받아 피해가 막심하다네. 무인 2명과 10여 명의 감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지. 아이고, 게다가 엄청난 재물까지 빼앗겼다네. 그러니 지금 마을 인심이 흉흉할 수밖에. 다들 어떻게 몸을 보존할지 고민 중이라네. 글랑차가 황가를 습격하고 무인 2명까지 죽였다니. 흥왕체가 보복당할까봐 두렵지도 않은 건가요? 그저 황가만 습격당한 거라면 그나마 나았겠지. 오늘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는데 정가마저 습격을 받았다네. 무인 5명이 전멸당하고 모든 재물을 깡그리 털렸다더군. 그러니 지금 온 마을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지. 솔직히 말해서 다음 타깃으로 흥랑체가 우리 여진을 습격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네. 그럴 리가요. 모 사장님. 제가 흥랑체에 대해 조금 아는데 거긴 무인이 다 합쳐봐야 몇 명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여진에는 무인이 많지는 않아도 10여 명은 있을 텐데 오작 흥랑체 따위를 두려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아이고, 그건 이미 옛날 정보라네. 지금은 흥랑체 도적들의 수가 급격히 늘어났어. 게다가 체주가 이미 팔품경 정점에 돌파했다더군. 내 짐작에 배후에 지원해주는 세력이 있는 것 같네. 그렇지 않고서야 감히 이런 짓을 벌이겠는가. 모 사장님. 여진을 떠나시려는 겁니까? 어찌 될지 모르겠네.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고바로 양성으로 떠날 생각이라네.
아무리 흘랑채가 날뛰어도 거기까지 습격하지 못할 테니까. 자네도 일찌감치 방도를 마련해두게. 그렇지 않으면 알겠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모 사장님. 전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참. 모 사장님, 양성에 도착하면 어떻게 연락드리면 됩니까? 아, 내 주소를 적어주겠네. 양성에 와서 여기로 찾아오면 날 만날 수 있을 걸세. 네, 좋습니다. 모 사장님,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래, 몸 조심하게. 형수님, 어서 짐을 쌉시다. 내일, 아니, 오늘 밤 여기서 떠나야 해요. 여기 빌린 지 얼마 안 되지 않았나요? 왜 또 이사를 해요? 오늘 성에 소금을 팔러 갔다가 흉흉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산적대가 곧 현성까지 쳐들어올 거라더군요. 이곳은 더는 지지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참 흉흉하구나. 어쩔 수 없는 일이지. 다른 군현들은 도처에서 전쟁이 벌어져 수많은 백성이 피난길에 올랐다더구나. 그에 비하면 양성은 나은 편이니 도련님 뜻에 따르자꾸나. 예? 설마 무슨 일이야 있겠니? 형수님, 걱정 마십시오. 제가 곁에 있는 한 절대 형수님을 홀로 두지 않을 겁니다. 소배국님의 겨우 마을의 새가 하나에서 은자 10만 양을 털어내다니요. 이번 결정은 정말 탁월하셨습니다. 그 가문의 산업을 빼앗아 처분하지 못한 게 아쉬울 뿐입니다. 안 그랬으면 은자 수십만 양을 더 챙기는 건 일도 아니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야 당연하지. 대대로 쌓아온 부인데 결코 얕잡아 볼 수 없지. 양성의 저세가들은 재력이 훨씬 더 막강하다네. 아쉽게도 말이야. 백룡교의 세력이 아직은 한계가 있어서 백룡군을 칠 정도로 많은 군사를 보낼 수는 없네. 그럼 다음 목표는 장씨 가문이 되겠군. 그때 운진을 단숨에 함락하면 은자 30만 양은 충분히 모을 수 있을 걸세. 내가 진작 말하지 않았나? 부하 몇 명 죽는 것쯤이야. 대수로운 일도 아니라고. 우리 백룡교를 위해 일하는 것이 자네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 좋습니다. 그렇고 말고요. 하하하하하하. 형수님, 앞으로는 제 부인 행세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째서이지요? 형수님께 결례를 범하려는 것이 아니라 안전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시동생과 형수가 단둘이 함께 사는 신분이 탄로나면 쉽게 의심을 사 조사를 받게 될 겁니다. 그러니 이제 저를 서방님이라 불러주십시오. 아무래도 제게 수작을 부리려는 것 같네요. 왜 그러십니까? 부인,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서방님께서 앞장서시지요. 부인, 가시지요. 와, 성벽이 정말 웅장하네. 그렇습니다. 부인, 이미 생각해둔 바가 있습니다. 우리 집을 한 채 삽시다. 양성은 아주 안전하니 앞으로 더는 이사 다닐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 이곳 양성에서 꽤 오랫동안 머물러야 할 텐데요. 제 생각에는 집을 한 채 사는 게 가장 실속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서방님 뜻대로 하세요. 가시지요. 손님,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겨우 마당이 달린 평범한 저택 한 채가 150냥이나 한다고요. 맞습니다. 게다가 서구의 가장 평범한 입지인데도 이렇게 비싸다니요. 이게 비싸다뇨. 손님, 이건 정말 싼 편입니다. 보통 같았으면 이 구역은 200냥은 줘야 하고 좀 괜찮은 곳은 1000냥까지도 나갑니다. 서방님. 너무 비싸요. 그냥 집을 새들어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사는 게 좋아. 양성에서 작은 장사라도 시작해볼 생각이고. 양성에 집이 없으면 이곳 호적을 취득하기가 아주 어렵거든. 그러면 나중에 장사할 때 걸림돌이 많을 거야. 아니요,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자, 손님. 이 문서에 서명만 하시면 거래는 끝납니다. 드디어 정착할 곳이 생겼네. 앞으로는 돈을 열심히 벌어야겠어. 모 사장님. 어라. 오랜만입니다. 장군. 정말 오랜만이네. 이번에도 정제염을 팔러 오신 건가? 그렇습니다. 모 사장님께서 잘 좀 봐주십시오. 에이, 급할 것 없네? 실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네만, 자네가 혹시 정제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건가? 만약 그렇다면 우리 장기적으로 거래를 해보면 어떻겠나? 모 사장님,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셨습니다. 제게 그런 재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이 정제염을 구할 수 있었던 건 아는 지인이 있어서입니다. 그 친구가 이걸 구할 능력이 있거든요. 저는 그저 중간에서 차액이나 좀 남길 뿐이지요. 아,
역시 그랬군. 내가 지레 짐작으로 결례를 범했네. 아닙니다. 여기 40근 가져왔습니다. 사장님, 무게를 달아보시죠. 됐네. 단골끼리 무슨, 하하. 여기 은자 200냥이네. 뭐 사장님, 감사합니다.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래, 조심히 들어가게. 주인님, 정말 저자에게 손을 쓰지 않아도 괜찮겠습니까? 만약 저자가 정말로 정제염 기술을 쥐고 있다면 주인님께서 엄청난 양의 정제염을 손에 넣으실 수 있고 이 장사로 막대한 부를 쌓으실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서두를 것 없다. 만약 정제염 기술을 가진 자가 저자가 아니라 저자의 배후에 있는 인물이라면 어찌하겠느냐. 섣불리 그를 잡았다가는 배후를 경계하게 만들 뿐이다. 주인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부인, 나 왔소? 서방님, 오셨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밥상 금방 차려올게요. 부인, 밥은 천천히 먹고 나랑 같이 저작거리에 나갑시다. 우리 양성에 오고 나서 제대로 구경 한번 못 해봤잖소. 진간의 설탕가게, 진간의 설탕가게. 부인, 저 설탕 가게 한번 가봅시다. 도련님. 서방님, 설탕을 사시게요? 그냥 구경하러 가는 거지. 꼭 사야 하는 건 아니오. 우리 성 안에 온 지 꽤 되었는데 구경 한번 못 해봤으니 세상 구경이나 해봅시다. 손님분들 설탕 좀 보시겠습니까? 주인장. 이 가게 설탕은 값이 어떻게 돼요? 손님. 저희 가게에는 엿당과 자당 두 종류가 있는데 엿당은 한 냥에 50문입니다. 이 자당은 한 냥에 100문인데 어떤 걸로 하시겠습니까? 그리 비쌉니까? 아이고 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섭섭하지요. 요즘 사방에서 전쟁 중인데다 이 설탕은 다른 왕조에서 건너온 것이라 그렇습니다. 지금 한 냥에 100문이지. 시간이 좀 지나면 더 오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설탕은 오래 두고 먹을 수 있으니 지금 사두셔도 절대 미치는 장사가 아닙니다. 주인장. 너무 비싸니 그냥 가겠어. 설탕값이 은값과 다름없으니 누가 사 먹을 수 있겠어요. 에이, 부인, 그건 그렇지 않소. 아무리 비싸도 다 사먹는 사람들이 있지. 평민들은 끼니도 제때 못 때우고 심지어 굶어 죽는 사람이 도처에 널렸는데 말이오. 저 부자들을 보시오. 한 끼 식사에 은 몇 냥씩 쓰지 않소. 설탕이 아무리 비싸도 그들은 아낌없이 사 먹는다. 내 말이 맞지 않소. 그러네요. 어느 시대나 그 이치는 똑같으니까요. 잠깐만요. 이 자당 돈을 우리도 벌 수 있어. 우리라고 못 벌 법 없지. 저를 속이시는 건 아니죠? 정말인가요? 부인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보시오. 응. 여자, 저쪽에 가봐요. 갑시다. 서방님, 사탕수수는 왜 이렇게 많이 사신 거예요? 부인, 사탕수수로 자당을 추출해보려고 하오. 아직 기술이 미숙해 몇 번은 실패할 터이니 넉넉히 사두고 대비하는 것이지. 이 자당이라는 게 사탕수수에서 추출하는 거라 며칠간은 온종일 이것만 파고들어야 할 것 같소. 집안일은 당분간 부인에게 온전히 부탁하겠소. 네, 걱정 마세요. 다른 일은 전부 제게 맡기시고요. 재당에 실패했군. 하지만 괜찮아. 사탕수수는 많으니 다음엔 꼭 성공한다. 뭐야? 드디어 성공했다. 부인, 어서 와서 보시오. 와, 어머, 정말 달아요. 서방님, 정말로 이걸 만들어내셨네요. 지난번 소금은 굵은 소금을 정제한 것에 불과했지만 이번엔 완전히 무에서 유를 창조해 사탕수수를 자당으로 만든 것이니 차원이 다른 일이지요. 내 손으로 직접 자당을 만들 수 있으니 훗날 설탕 가게를 차리기만 하면 엄청난 떼돈을 벌 수 있을 거요. 그럼 서방님, 그때가 되면 제가 설탕 파는 걸 도울게요. 이렇게나마 집안의 보탬이 되면 서방님도 하고 싶으신 일에 전념할 시간이 생기지 않겠어요. 당연하지요. 하지만 조금 더 기다려야 해요. 설탕을 충분히 모은 뒤에 가게를 열어야죠. 개업하자마자 품절되면 곤란하잖아요. 서방님, 한동안 식사도 제대로 못하셨잖아요. 국수라도 한 그릇 삶아드릴게요. 고마워요, 부인. 소주 2전세, 나이 18세, 수명 상한 96세, 경지 없음. 수명이 무려 20년이나 늘어나다니. 이 양생술 정말 보통이 아니고. 이제 밖에 나가서 마땅한 가게가 있는지 좀 둘러봐야겠어. 가게세가 너무 비싸군요. 아야,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자, 보세요. 이곳이 원래는 곡물 가게였어요. 최근에 전란에다가 우진에서 일어난 일만 아니었어도 물건을 들여올 길이 막히지만 않았어도 절대 이 가게를 내놓지 않았을 겁니다. 사장님, 그 말씀은 틀렸습니다. 이 가게 비워두면 낭비잖아요. 한 달에 5냥 합시다. 그럼 제가 빌리겠습니다. 뭐라고요? 은자 5냥이라니요. 말도 안 됩니다. 터무니없이 깎으시는군요. 보세요. 제 가게는 목도 좋은 데다가 알츠도 있고 뒤편에 작은 마당도 있다고요. 은자 7냥은 주셔야 합니다. 한 푼도 못 깎아드려요. 사장님, 지금 대기 왕조 곳곳에서 밀란이 일어나고 사방이 전쟁터라 장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안 빌려주시면 다른 곳을 알아볼 수밖에요.
며칠 발품을 팔면 분명 딱 맞는 곳을 찾을 겁니다. 아이고, 이 사장님, 가지 마세요. 그 값에 드릴 테니 됐죠? 진작 그러셨어야죠. 서방님, 이곳이 우리 가게예요. 여자, 저 구경해봐요. 마음에 들어요. 네, 정말 마음에 들어요. 현성의 가게를 차리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평생 소개천에서만 살 줄 알았는데 뜻밖의 정말로 이렇게 가게를 열게 되었네요. 부인. 이것 좀 봐요. 마음에 들어요. 서방님, 이건 뭐예요? 전에 마을에 있을 때 부인이 생일을 말해준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게 개업일을 부인 생일에 맞추기로 했지요. 선물할 좋은 핑계도 생기고요. 마음에 드시나요, 부인? 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 아무도 저한테 이렇게 잘해준 적이 없었어요. 앞으로 호강하게 해줄게요. 겨우 이 정도로 그래요. 앞으로 우리 좋은 날이 창창하잖아요. 3. 이 가게 이름은 창월 당포로 지었어요. 앞으로 여기서 이 설탕을 팔면 돼요. 한양의 백문으로 정하는 게 어때요? 백문이요. 다가설탕 가격은 이미 다 오르지 않았나요? 한양에 최소 120문은 받던걸요? 부인. 우리 가게는 새로 개업했잖아요. 가격을 그렇게 비싸게 책정하면 아무도 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일단 저렴하게 팔아서 손님들을 끌어모은 뒤에 그때 가서 가격을 올리면 되죠? 걱정할 게 뭐 있겠어요? 서방님께서 그리 말씀하시니 서방님 뜻에 따를게요. 어서 다른 일 보러 가세요. 가게 일은 전부 제게 맡기시고 마음 푹 놓으세요. 좋아요, 부인. 그럼 전 먼저 올라갈 테니 무슨 일 있으면 부르세요. 자, 보시고 가세요. 새로 개업한 창월 설탕 가게입니다. 가격이 정말 저렴해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들렀다 가세요. 창월 설탕 가게. 희한하네, 창월 설탕 가게라니. 요즘 설탕 가게마다 물건이 귀해서 설탕값이 폭등했는데 이런 시기에 새로 설탕 가게를 열었다고. 보시고 가세요. 새로 개업한 설탕 가게입니다. 주인장, 설탕 좀 사려오. 손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희 창월 설탕 가게는 현재 사탕수수 설탕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손님, 얼마나 드릴까요? 이 설탕 질이 꽤 좋아 보이는데 한 근에 얼마요? 한양의 백문이고 많이 사시면 덤도 드립니다. 틀림없이 가장 저렴하게 사시는 걸 겁니다. 못 믿으시겠다면 먼저 맛부터 보세요. 아, 이 사탕수수 설탕은 정말 달고 잔맛도 안 나는 게 과연 상등품이구려. 내가 사겠소. 주인장, 나한테 10근 주시오. 예, 바로 달아드리겠습니다. 손님, 여기 10근하고 한양입니다. 더 나온 한양은 서비스로 드리는 겁니다. 겉보기와 다르게 장사를 참 잘하시는구려. 앞으로 필요한 게 있으면 또 오겠어. 손님, 조심히 가십시오. 보시고 가세요. 새로 개업한 설탕 가게입니다. 많이 사시면 덤도 많이 드려요. 할아버지, 제가 무슨 좋은 걸 사왔는지 좀 보세요. 할아버지 평소에 단 것 아주 좋아하셨잖아요. 그래서 새로 나온 설탕을 10근 사왔어요. 잠시만요. 하인에게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하시는 도화수를 만들어 오라고 할게요. 오늘 산 설탕은 품질이 좋을 뿐만 아니라 가격도 아주 저렴하더라고요. 기특하구나. 어디 맛 좀 보마. 맛이 아주 좋구나. 은자를 얼마나 썼느냐? 할아버지,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10근에 겨우 10량밖에 안 하는데 주인장이 한 량이나 덤으로 더 줬다니까요. 이 정도 품질의 사탕수수 설탕이라면 보통 한 양에 200문씩 팔아도 저렴한 편일 텐데요. 어르신 공고. 어르신, 소식이 왔습니다. 오늘 전선에 정찰병이 보고하기를 흥랑채가 여진의 재물을 미친 듯이 약탈하고 있으며 다른 산채들까지 약탈하려는 기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조사된 단서에 따르면 흥랑채 배후에는 다른 세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세력은 백룡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확실한가? 그렇습니다. 이전의 단서들로 미루어 볼 때 백룡교의 일부 세력이 이미 백룡굴에 침투했습니다. 확실한 것은 흥랑채의 배후가 백룡교이며 그들의 목적은 그저 자금을 모으는 것입니다. 하지만 흥랑채가 계속 이렇게 소란을 피우다가 정체가 폭로된다면 우리 서가에는 파멸을 불러올 것입니다. 됐다. 나도 잘 알고 있다. 대충 왕조라는 거대한 배는 언제든 침몰할 수 있지. 흥랑채를 결코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시기에 더 이상의 분란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예, 나리.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건 그동안 번 돈을 전부 털어넣어서 바꾼 건법이다. 만약 실패한다면 에이, 됐다. 쓸데없는 생각은 말자. 나더러 미쳤다 하고 나더러 무모하다 하네. 수많은 규칙에 도전하는 내가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는가.
나쁘지 않군. 역시 환급 상품 건법다워. 입문 단계만 도달했는데도 자율 속성이 0.5 올랐어. 앞으로는 더 높은 등급의 무공을 많이 구해야겠군. 앞으로도 계속 이 방향으로 정진해 나가야겠어. 소대인 이것이 현철광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반 광석이었다면 상관없었겠지만 이 현철광은 극히 귀중한 광물이라 대제 왕조에서도 사적인 채굴을 금하고 있습니다. 발견 즉시 조정에 보고해야 하지요. 하지만 양성 부근에는 현철광맥이 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만 그렇다면 이 현철광석은 대체 어디서 난 것입니까? 어느 작은 가문에서 갈취해낸 것입니다. 게다가 한두 개가 아니더군요. 안타깝게도 그 가문 사람들이 모두 죽어버려서 이 현철광석들의 출처를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하찮은 가문이 현철광석을 손에 넣었을 리 없으니 분명 배후에 다른 누군가가 있을 겁니다. 설마 그 말씀은 예, 만약 소문이라도 새어나간다면 우리 모두 무사치 못할 것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두령님. 흑인 무리가 쳐들어왔습니다. 뭐라고? 놈들이 전부 몇 명이야? 실력은 어느 정도고 두령님. 상대는 20여 명인데 모두 무인들입니다. 이단가님께서 단 한 칼에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지금 밖은 이미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진백 형님.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20명이 넘는 무인들의 구풍경 후기인 이단가조차 단 한 합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놈들은 적어도 팔품경지의 고수들입니다. 조급해하지 말게. 보아하니 과연 그물에서 빠져나간 물고기가 있었고 난 귀하와 아무런 원한도 없소. 어찌 이리 씨를 말리려 하시오? 네가 알 필요는 없다. 넌 그저 건드리지 말아야 할 사람을 건드렸다는 것만 알면 된다. 내가 네 저승길을 배웅해 주랴. 아니면 네가 스스로 목숨을 끊겠느냐? 사람을 너무 얕보는구나. 좋다. 나를 대인께 안내해다오. 서희 흥랑씨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제발 대인께서 명백히 일러주십시오. 앞으로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네가 알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오늘이 바로 내 기일이기 때문이다. 어차피 죽을 목숨인데 굳이 많은 것을 알아서 무엇 하겠느냐? 이것으로 끝이다. 마령 비법. 단령 비법에 혈둔 비법까지. 백룡교도였나? 날 죽이겠다고. 그러기엔 아직 한참 부족하다. 날이 실패했습니다. 백룡교의 육풍경 촉이 무인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마령비법과 혈둔비법을 연달아 시전하여 공력이 급락했고 수명 또한 크게 단축되었습니다. 게다가 단기간 내에는 회복하기 힘들 것입니다. 저희가 흥랑지에 남아있던 물건들도 이 잡듯 수색해 보았으나 이렇다 할 결정적인 단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서광. 5풍경 정점인 네가 6풍경 초기에 무인을 놓치다니. 아직 수련이 더 필요한 모양이구나. 이에 나리 소인의 불찰이 오니 부디 벌을 내려주십시오. 됐다? 반드시 그 자를 찾아내어 끝장을 내야 한다. 현철 광맥 쪽은 당분간 재고를 중단하거라. 잠잠해질 때까지 일단 지켜보자꾸나. 이에 나리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부인. 서방님은 참으로 바쁘신 분이군요. 며칠 동안 얼굴 보기도 힘들고 말이에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부인. 그건 날 오해한 것이오. 요 며칠 무공을 수련하느라 바빴던 것뿐인데 내가 어찌 일부러 부인을 피하겠어. 왜 그러? 무슨 일로 날 찾으신 거요? 가게에 설탕이 다 팔렸는데 저 혼자 설탕을 만드느라 가게를 볼 시간이 없어서요. 일꾼을 새로 고용해 설탕을 팔게 하면 어떨까 하는데 이 방법은 어떠신가요? 부인 혼자 설탕을 만들면 하루에 만들 수 있는 양도 한계가 있지 않소. 차라리 노예를 몇 명 사는 게 좋겠어요? 그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면 서방님도 덜 힘드실 거예요. 하지만 노예를 써서 설탕을 만들다가 만약 이 비법이 유출되기라도 하면 어쩌지요? 에이, 부인. 설탕을 만드는 과정은 여러 단계가 있으니 이 노예들을 각 단계별로 나누어 배치하세요. 설탕을 만들게 하면 돼요. 게다가 그들은 노예이니 생살 여탈권이 우리 손에 있어. 감히 고분고분 말을 안 듣겠어. 좋아요. 서방님께 생각이 있으시다면 그 뜻을 따를게요. 좋소. 결정했으니 바로 움직입시다. 지금 인력시장에 가보겠소. 마땅한 사람이 있으면 며칠 뒤면 편해질 거요. 부인장. 손님,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평범한 사람으로. 여자는 외모나 몸매 상관없이 일만 잘하면 돼요.
다만 성실하고 본분을 지키며 신원이 확실한 집안 출신이어야 하오. 아유, 잊고 말고요. 정말 제대로 찾아오셨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바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손님 바로 골라드렸으니 한번 살펴보세요. 이 사람, 저 사람, 그리고 이 사람. 이 세 사람으로 하겠소. 은은 얼마나 필요하오? 손님, 전부 합해서 은 10량에 다 데려가십시오. 너희 셋은 나를 따라 오너라. 좋구나. 옷을 갈아입히니 확실히 달라 보이는구나. 옷을 따뜻하게 입으니 기가 죽어 보이지 않는구나. 우리 집에 왔으니 이제부터 우리는 한 가족이다. 이따 준비해서 우리와 같이 밥을 먹자꾸나. 아, 참. 너희 이름이 어떻게 되느냐? 나으리, 저는 장춘호라고 합니다. 저는 황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전윤유라고 합니다. 어쩌다 노예가 되었느냐? 부끄러울 것도 없습니다. 나으리, 지금 세상이 너무 흉흉하다 보니 가족들이 조금이라도 살아남아 보려고 저를 팔아 넘겼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으리, 부모님이 절 키울 형편이 안 되셔서 저를 팔아야만 남동생이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요즘 세상이 확실히 살기 어렵긴 하구나. 이제 이씨 가문에 들어왔으니 앞으로 너희 생계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하루 세 끼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입을 수 있게 해주마. 평소에 일을 잘하면 따로 포상도 내릴 것이다. 다만 평소에 마음대로 저택 밖으로 나가지는 말거라. 집안의 대소사를 너희가 잘 돌봐주어야 하느니라. 예, 나으리. 예? 너희 중 요리할 줄 아는 사람이 있느냐? 저요, 나으리. 제가 할 줄 압니다. 부엌으로 가서 솜씨 좀 보여다오. 나으리, 이것이 수정음인가요? 나으리, 수정의 결정체인가요? 그렇지. 견제염이다. 그리고 우리 집 설탕과 기름, 고기도 있으니 앞으로. 요리할 때 아끼지 말고 팍팍 쓰거라. 이 흉흉한 시절에 잘 먹지 않으면 어떻게 힘을 써서 일하겠느냐. 나으리, 손이 정말 크십니다. 그러게요. 역시 대가집은 다르군요. 나으리 말씀이 맞다. 앞으로 요리할 때는 이 정제염을 쓰거라. 이 시댁의 매끼니에는 고기가 듬뿍 들어가야 한다. 너희 나으리께서 모인이시라. 고기를 많이 드셔야 하거든. 예, 마님.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마찬가지다. 너의 식사도 우리와 똑같으니 제한 없이 먹어도 좋다. 매끼니 배불리 먹고 매번 고기도 먹게 해주마. 와, 이 나으리 정말 너무 좋습니다. 하루 3끼도 모자라 이렇게 맛있는 음식까지 주시다니요. 그런데 나으리 저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건가요? 설마 그런... 에이, 그만. 마님이 오해하실 뻔했잖아. 난 착한 사람이지 나쁜 사람이 아니란다. 자, 너희도 봤겠지만 이건 설탕이다. 너희가 할 일은 말이다. 마님을 도와 함께 설탕을 만드는 것이다. 이 재단 과정이 조금 복잡하긴 해도 너희가 역할을 분담해서 협력한다면 열심히만 하면 무조건 배울 수 있을 게다. 그게 아니라 정말인가요? 설탕 제조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맞아요. 설탕은 너무 비싸서 구경도 못 해봤는데. 저희더러 설탕을 만들라니요. 정말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돈을 주고 사온 사람들이니 내가 된다고 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 더. 이 설탕이 얼마나 귀하고 값비싼지 너희도 잘 알터. 만약 누구라도 이 재단 비법을 밖에 누설하거나 내 명령을 어긴다면 그때는 내 가차없는 처벌을 원망치 말거라. 나으리께서 거두어 주셨으니 무조건 나으리의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절대 단 한마디도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요. 그래, 좋다. 일어나거라, 어서. 앞으로는 너희 맡은 일만 묵묵히 해내면 된다. 다른 일에는 일절 관여치 말거라. 적어도 먹고 사는 걱정만큼은 없게 해주마. 감사합니다, 나으리. 여기 저한테 하나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주인장, 여기 한근 주시오. 부인, 어때? 내 말이 맞지? 셋이서 역할을 나눠 일하니까 생산 양이 단숨에 몇 배나 늘었잖아. 역시 서방님은 다 방법이 있으시네요. 며칠 동안 문을 닫았다가 오늘 문을 열자마자 많은 사람이 소문을 듣고 찾아왔어요. 한나절 만에 이렇게 많이 팔릴 줄은 정말 몰랐어요. 나도 미처 생각 못했어. 다른 설탕 가게 주인들까지 다 우리 가게로 설탕을 사러 와서 우리 가게를 아예 납품처로 삼았더라고요. 서방님, 이렇게 보니 우리 집도 제법 그럴싸해졌네요. 부인, 이걸로는 부족하지. 나중에 아이도 몇 명 낳아야 진짜 집답지 않겠어. 정말 미워요. 야, 때리지 마요. 때리지 마. 때리지 마요. 때리지 마. 지난 며칠 동안의 판매량으로 계산해보면 설탕 가게의 순이익은 하루에 은 4,500량 정도고 한 달이면 최소 1만 량 이상은 벌 수 있다. 이건 확실히 엄청난 거금이다. 서둘러 다른 방도도 더 알아봐야겠다. 난스의 살아남을 든든한 버팀목으로 삼으려면 말이지. 셋째 도련님, 조사를 마쳤습니다.
장락설탕 가게 배후에는 아무 세력도 없습니다. 그저 남녀 한 쌍뿐인데. 부부인 것 같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이장생이며 쇼오픈무자 초기 단계입니다. 여자는 그저 평범한 일반인입니다. 배후도 없는 자들이 이 난세에 그렇게 많은 설탕을 구해오다니 흥미롭군. 설탕을 공급받는 경로는 알아내느냐? 도련님, 송구하오나 그게 조사가 되지 않습니다. 쓸모없는 놈. 이 사소한 일 하나 제대로 못하다니 널 어디다 쓰겠느냐? 쇠제 도련님, 너무 조급해하실 건 없습니다. 가게 주인놈들이 순순히 공급처를 불 리는 없겠지만 대감님께 사람을 몇 명 빌려달라 청해서 협박하고 회유하면 힘없는 필부놈들 성격에 불지 않고 백이겠습니까? 제법 잔머리를 굴릴 줄 아는구나. 화노잉 회차하게 내가 직접 아버지를 찾아뵙겠네. 야, 알겠습니다. 도련님, 타시지요. 난 소행운이 듣고 싶구나. 온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겠다. 오직 나만이 정가를 이끌 자격이 있다는 걸. 세 사람의 발걸음이 가볍군. 무자가 분명해. 심상치 않아.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 이미 우리 저택 안으로 들어왔어. 안 되겠다.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게 둘 순 없어. 싸움이 커지면 그녀를 보호할 여력이 없을지도 몰라. 내가 먼저 선수를 치는 수밖에. 누구냐? 거기 누구냐? 나와라. 못 본 줄 아느냐? 우리 상황이 좋지 않군. 아니, 기습이었어. 운이 좋았을 뿐이다. 정면으로 붙었다면 우리 상대가 되지 못했을 것이다. 오는군. 소행운을 듣고 싶네. 혼자라면 상대하기가 훨씬 수월하지. 비열하고 발음치하고 하품이면서 구품무인으로 위장하다니 원수가 꽤 많은 모양이군. 됐고. 너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내 저택에 몰래 잠입했으니 날 죽이러 온 것이겠지. 말해라. 누가 보냈지? 내 입에서 정보를 캐내겠다고. 웅깨라. 그럼 오늘 재미 좀 볼 수 있겠군. 오늘은 손톱부터 뽑아줄까? 아니면 가죽부터 벗겨줄까? 너 생각할 시간 좀 주시오. 닥쳐. 잠깐만요. 말할게요. 말할 테니 제발 손대지 마세요. 청가 셋째 도련님이 절 보내 당신을 잡아오라 했습니다. 정가. 그들과는 아무런 원한도 없는데. 어째서 그들인 거지? 말해봐라. 청가는 어떤 곳이지? 성가에는 수백 명의 사람이 있고. 그 외에도 수많은 하인과 호위가 있으며 무인들도 적지 않습니다. 게다가 오품경지의 가문 어르신도 계십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엄청나게 거대한 세력입니다. 흔히 말하듯 명문가이지요. 그들이 어째서 날 노린 거지? 난 그저 평범한 백성일 뿐이고 그들과 얽힐 일도 없었을 텐데. 소인이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으리의 가게가 실은 건드려서는 안 될 이익을 침해했기 때문입니다. 알겠군. 누군가 눈독을 들인 모양이네. 흔히 있는 일이지. 계속 말해봐라. 청가는 어느 세력과 사이가 나쁘지? 소인이 알기로는 서가, 조가, 전가, 손가? 이가 주갑니다. 청가의 사정은 대강 알겠군. 하지만 청가의 호위셋이 여기서 죽었으니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청가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터. 든든한 뒷배를 구해야겠고. 그래야 청가 셋째 도련님도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겠지. 부인 깨어났어. 서방님, 방금 무슨 소리였나요? 괜찮으세요? 정도둑 몇 명일 뿐이니 부인께서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내일 관직을 하나 사서 매일 빈둥거리는 일은 없도록 하려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서방님께서는 돈 벌 좋은 방법을 생각해내셨거늘 어찌 그리 자신을 깎아내리십니까? 부인. 이 야밤에 깬 걸 보니 혼자라 무서워서 내가 같이 있어주길 바란 거요. 아이, 참, 얄미 우셔라. 하지만 서방님이 곁에 계셔야 안심하고 잘 수 있어요. 그럼 뭘 더 망설이겠소? 싸야 어르신을 뵙습니다. 말해보거라. 무슨 일이냐? 약소한 성입니다. 봉사야 어르신. 관아에서 일자리를 하나 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이 녀석 보게. 말해보거라. 어떤 직책을 원하느냐? 소인감이 큰 걸 바라진 않습니다. 그저 포쾌가 되어 관아를 위해 힘쓸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포쾌라니? 포쾌는 늘 비바람을 맞고 다녀야 해서 위험하거늘 네가... 관아에 제법 한가한 자리가 몇 개 있기는 한데 에휴.
에이,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소인을 생각해서 해주시는 말씀인 건 압니다만 제게도 꿍꿍이가 좀 있어서요. 그 서아라는 분을 따르고 싶습니다. 서포도 그분의 밑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서아 밑에서 일하고 싶다고. 이보게. 자네도 서아에게 관심이 있는 건가? 하지만 말일세. 품지 말아야 할 마음은 먹지 않는 게 좋아. 내가 미리 경고하지 않았다고 원망하지 말게. 아이쿠, 소인감이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저 서포드님의 무공이 뛰어나시니 곁에 있으면 안전할 것 같아 그렇습니다. 그 외딴 마음은 감히 품지 못합니다. 좋네. 자네가 이토록 정성을 보이니 이 일은 양이 내가 해결해주지. 지금부터 자네는 우리 관아 사람이네? 지금부터 자네는 우리 관아 사람이네. 감사합니다. 어이, 서아. 무슨 일이십니까? 이리 와보게. 이쪽은 내 먼 친척인데 앞으로 자네 밑에서 일하게 될 걸세. 소인 서포교님을 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둘이 얘기 나누게나. 난 일이 좀 있어서 먼저 감세. 자기소개 좀 해보지. 경지가 어떻게 되나? 무엇을 할 줄 아는가? 서부관이, 제 이름은 이장생입니다. 경지는 구품 초기이며 검술에 소질이 있습니다. 구품 초기의 무사라. 가장 낮은 단계의 무사지. 포쾌가 되었으니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겠지. 몇 가지 확실히 일러둘 말이 있다. 최근 양성이 어수선해. 포쾌 임무가 많으니 늘 대기하고 있어야 해. 한치의 실수도 용납지 않는다. 3. 이걸 받게. 기억해라. 평범한 패가 아니다. 패가 진동한다면 중대사로 긴급 소집한다는 뜻이니 즉시 신속하게 달려와야 한다. 알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서부관님, 혹시 관아에서 무공을 배울 수도 있습니까? 무공을 배우고 싶으냐? 아니요. 저도 이제 우리 관아의 일원인데 관아를 위해 힘써야지요. 만약 성한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저도 앞장서서 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법 그럴싸하게 포장하는군. 관아에서 고를 순 있다. 하지만 방법은 단 2가지뿐이지. 응자를 내거나 아니면 공적치로 교환하는 것이다. 임무를 수행할 때마다 일정량의 공적치를 얻게 되는데 그걸 모아서 무공 비급으로 바꿀 수 있지. 와, 정말 잘 됐네요. 그렇다면 저희 집도 한결 안심할 수 있겠어요. 아, 참. 이것도 가져가거라. 자주 읽어봐라. 앞으로 내게 큰 도움이 될 터이니. 수사 비책이요. 그렇다. 다양한 사건 해결 기법이 적힌 책이지. 포크로서 온갖 사건을 자주 접하게 될 테니 자주 읽어두거라. 도움이 될 테니 자주 읽어봐. 피가 되고 살이 될 거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대위산 국가산림공원에 갈 거야. 关键只在一 사건 해결도 하나의 기술이었구나. 대박이네. 이 사건 해결 기술을 마스터하면 앞으로 관아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겠는데. 와, 이 길로 들어서길 정말 잘했어. 스이놈에게서 아직까지 소식이 없다니. 아무래도 배신한 모양이군. 삼소야, 알아냈습니다. 창월단 가게는 여전히 성업 중이며 최근 며칠 새 명성이 더 자자해져서 수익이 며칠 전보다 훨씬 크게 늘었습니다. 고작 구품 초기의 무사놈이 내가 보낸 구품 정점의 호위 무사셋을 해치웠단 말인가. 보통이 아니시군요. 도련님, 그럼 저희 보고 하라는 말씀이... 샤오메이만을 듣고 싶구나? 도련님, 정말 대단한 계책이십니다. 제게 안심하고 맡겨주십시오. 이 일은 아주 깔끔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가보거라. 예. 축하합니다, 스즈님. 사건 해결 스킬이 입문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좋았어. 요 며칠 사이에 반드시 사건 해결 스킬을 소성지 업체의 경지까지 올려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났습니다. 일이 터졌어요. 아, 포드님 어디 가시는 겁니까? 잔말 말고 날 따라와서 채화족을 잡으러 가세. 예? 최화족이라고요? 포드님, 같이 가요. 채화족에 관한 소식은 어떻게 알게 되신 겁니까? 요새 도성 안에 채화족 한 놈이 나타나 난동을 부리고 있네. 수많은 여인들을 엿보인 것도 모자라 어제는 급기야 살인까지 저질렀더군. 여인의 시신이 참혹하기 그지없었는데 범행 수법이 이전 사건들과 판박이었네. 10중 8구 그놈 소행일세 다 왔네. 나리들,
부디 범인을 잡아 제 딸의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우리 샤오니가 너무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얘야, 네가 이렇게 가버리면 이 어미는 어찌 살란 말이냐. 그 죽일 놈의 도적놈. 내 손에 잡히기만 하면 반드시 능지처참을 할 것이오. 에이, 조대감, 조부인, 어서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서 말씀하시지요. 바닥이 차가우니 몸 상하십니다. 일어나서 말씀하십시오. 부분, 제 딸아이는 평소에 문 밖 출입조차 하지 않는 얌전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런 날벼락 같은 일을 당하다니요. 억울하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저희가 반드시 범인을 잡아도 어르신께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따님의 침소에 들어가 조사를 해봐야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내해드리지요. 들어오십시오. 두 분, 보십시오. 여기가 제 딸아이의 방입니다. 그 재화적 놈이 야심한 밤에 침입했습니다. 먼저 아이를 기절시켰는데 샤오이가 중간에 깨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참변을 당하고 말았으니 저는 정말이지. 조대가, 혹시 그 체화적의 무공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그 최화적은 경공이 대단하여 무공이 팔품경지는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제 호위들 중 둘이 그놈의 단 한 수의 목숨을 잃었고 유유히 사라졌지요. 그자의 얼굴은 본면을 쓰고 있어서 도저히 진짜 얼굴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체를 모르는군. 대략적인 무공수위가 팔품경지라는 것만 아는군. 양성에는 모술가들이 너무 많아서 전부 잡아드릴 수도 없습니다. 잠깐만요. 제게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됐네, 장생. 자네 뜻이 좋은 건 아네만 마님과 대감께서는 방금 금쪽 같은 딸을 잃으셨네. 그분들을 위로한답시고 함부로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돼. 나중에 실망하시면 더 큰 상처를 받으실 걸세. 아닙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제게 해결책이 있습니다. 방금 한 말 정말이냐? 이장생, 허풍 부리지 마라. 허풍인지 아닌지는 해보면 압니다. 관아에 들어온 지 하루도 안 돼서 현장에 온 지 한 시즌도 채 안 됐는데 들어서자마자 사건을 해결하겠다니. 이게 기만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이냐? 에이, 포도님. 어차피 다른 방법도 없으니 제 말 한번 들어보시지요. 속는셈 치고 한번 해보는 겁니다. 좋다. 어디 한번 말해봐라. 무슨 방법이 있다는 게냐? 하지만 미리 경고해두는데 너도 저자들과 마찬가지로 그저 명예나 탐하는 자라면 당장 여기서 꺼져라. 예? 조대감님, 혹시 대게 고운 가루가 있습니까? 있네. 게 아무도 없느냐? 어서 밀가루를 가져오너라. 대체 뭘 하려는 거지? 이봐, 이 녀석아. 설마 이런 수작으로 귀신이라도 부리겠다는 거냐? 그로써 젊은 포교님, 자식을 잃기는 했으나 우리 부부도 아직 정신은 멀쩡하오. 귀신설 따위를 쉽게 믿을 정도로 어리석지는 않소. 그 호의는 고마우나 부디 속히 사건이나 조사해 주시오. 보십시오. 역시나. 소포도님, 이걸 좀 보십시오. 이건 대체. 소포부님, 보십시오. 사람의 손가락 끝에는 누구나 지문이라는 무늬가 있습니다. 이 지문의 모양은 사람마다 전부 다릅니다. 이 방에서 체화적의 지문을 찾아내어 본을 뜬 뒤 용의자들의 지문과 하나씩 대조해 보는 겁니다. 지문이 일치한다면 그자가 진범임이 확실합니다. 사람마다 지문이 전부 다르다니. 제가 알기로 포드님은 육풍경의 무술가이십니다. 포드님의 시력이라면 지문이 일치하는지 판별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겠지요. 정말로 모양이 다르구나. 이제 절 믿으시겠습니까? 기묘하도다. 참으로 기묘해. 젊은이, 자네 같은 인재가 있으니 우리 딸의 억울한 죽음도 곧 밝혀지겠구먼. 잠깐. 아직 의문이 하나 남았네. 또 무슨 문제가 있으십니까? 벌써 해결 실마리를 찾으셨지 않습니까? 또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이 방에 남은 건 체화적의 지문뿐만이 아닙니다. 분명 조대감 댁 아가씨와 시녀의 지문도 묻어 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의 지문을 먼저 제외하고 나면 남은 것들이 바로 체화적의 지문일 겁니다. 여봐라, 빨리 서둘러라. 행랑채로 가서 시녀들을 불러오너라. 지문을 대조해 보시게요. 일각도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예. 됐다. 아가씨와 다른 이들의 지문은 제외했네. 그렇다면 이 지문이 이 방에 남은 유일한 낯선 이의 지문이군. 이장세, 지문은 얻었다만 양성의 팔품경지의 무인이 어디 한돌인가. 그자들을 전부 관하로 불러들였다간 적잖은 소란이 일어날 걸세. 포드님. 최근 며칠 동안 체화적의 범행을 저지른 위치를 양성의 지도 위에 표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당연히 가능하지.
이장쌤, 내 정말 이해가 안 가는군. 왜 이 위치들을 전부 둥글게 이은 것인가? 보십시오. 이 최화적은 한밤중에만 범행을 저지릅니다. 지도에 표시된 위치들을 보면 거리가 대체로 비슷합니다. 즉, 범행 장소가 본인의 거처에서 그리 멀지 않다는 뜻이죠. 그렇구네. 그래야 들키지 않고 제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니 이 일대가 놈의 거처가 있는 대략적인 범위입니다. 일리가 있군. 이 위치를 중심으로 인근의 모든 팔풍경지, 나아가 칠풍경지의 무인들까지 전부 조사하면 됩니다. 게다가 양성의 무인의 수는 원래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물며 팔품이나 칠품경지의 남성이라면 더더욱 적지요. 이제 위치를 좁혔으니 범인의 신원을 거의 특정한 셈입니다. 아주 좋군. 관아에 온 첫날부터 내게 일이 큰 선물을 줄 줄이야. 내가 그동안 자네를 과소평가했군. 포두님, 잡으시려면 서두르셔야 합니다. 만에 하나 그 채화적이 관아에 끈앞풀을 두고 있다면 자네 말이 맞네. 지금 즉시 출발하지. 두 분 이만 가보겠습니다. 저기 맥 사장님. 소개촌 주민이자 조품 초기 무인이며 장월당 점포를 운영하고 있지. 게다가 지금은 관아의 포켓까지 되었구나. 도련님의 추측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가문의 호위 무사 3명은 확실히 이자의 손에 죽은 듯합니다. 그렇겠지. 놈이 시문을 해서 뭔가 알아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자들을 보낸 배우가 나라는 사실을 이미 눈치챘을 수도 있지. 감히 우리 정씨 가문을 건드릴 수는 없을 테니까. 그래서 다음날 바로 포켓 자리를 샀지. 위험한 수이긴 해도 승산은 꽤 큽니다. 도련님, 그럼 이장생이 서하 밑에서 일하게 되니 골치 아파집니다. 만약 암살에 실패하고 들통나기라도 하면 관아의 노여움을 살 텐데, 만약 우리가 한 짓이라는 게 밝혀지기라도 하면 더더욱 변명하기 곤란해집니다. 이 일은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우릴 왜 부른 겁니까? 무슨 일인데요? 서포도님. 저희가 관아에 무슨 죄라도 지었습니까? 이렇게 요란법석을 떠시는 이유가 뭡니까? 닥쳐라. 난 공무를 집행하러 왔다. 협조가 필요하니 얌전히 시키는 대로 해라. 지금 손을 내밀어 인주를 묻힌 뒤 이 종이에 지장을 찍어라. 이게 대체 무엇 때문에... 웬 잔말이 그리 많으냐. 시키는 대로 해라. 응? 잡아라. 저놈이 바로 최화적이다. 잡아라. 저놈이 바로 최화적이다. 제길. 거기 서라. 안 돼. 어라, 이거. 저리 꺼져. 조심해. 감히 도망치려고. 3호로 가소롭군. 출처도 모르는 지장 하나 가지고 날 잡겠다고. 꿈 깨시지. 도망칠 수 있을지 없을지는 해보면 알겠지. 내 다리. 호박해서 끌고 가라. 예. 사람들을 더 데리고 저놈의 거처를 수색해라. 다른 증거가 없는지 확인하고 모조리 가져와라. 예. 금고가. 예. 가자, 어서. 내가 수색하겠다. 수색해라. 이게 뭐지? 공법인가? 이거 정말 귀한 물건이잖아. 남들에게 들키면 안 되지. 어떠냐? 뭐 나온 거라도 있느냐? 없습니다. 흔적을 아주 깔끔하게 치워놨더군요. 아무래도 미리 죄를 짓고 도망칠 준비를 해둔 모양입니다. 차지 못했어도 걱정할 것 없다. 증거가 명백하니 놈은 빠져나가지 못할 게다. 아, 참 너도 있었지. 이번에 아주 훌륭했네. 큰 공을 세웠으니 총포도님께 말씀드려서 공적을 더 얹어주도록 하지. 감사합니다, 서포도님. 한 가지 더 있네. 자네 그 지문 수사법이란 게 참 신기하더군. 다른 포교들에게도 가르쳐줄 수 있겠나? 그렇게 하며 앞으로 사건을 더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을 걸세. 문제 없습니다. 서포드님. 돌아가서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해서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알겠네.
마무리는 자네들에게 맡김세. 난 이만 가보겠네. 예. 서포드님, 살펴가십시오. 나쁘지 않고. 이미 백학신법을 완성 단계까지 수련했으니 이변이 없는 한 오늘 밤이면 돌파할 수 있겠어. 고품 종기로. 이런, 수련에 너무 몰두해 있었고 관아에 출근할 시간도 늦겠어. 얼른 가야겠다. 이복의 형씨, 무슨 일이라도 있나? 다들 왜 그리 침울해 있는 거야? 조정대군이 백룡교 군세와 싸우다 대패하고 돌아왔다네. 이제 대제 왕조의 가옥의 군 중 이미 오제군이 완전히 통제에서 벗어났어. 만약 백룡교가 이긴다면? 다음은 백룡군마저 침공할 세력을 갖추게 된다는 뜻이겠지. 그게 어찌 가능하단 말인가? 상왕께서 어찌 조정을 배반할 수 있겠나? 그분은 선왕의 친동생이자 진짜 친왕이시지 않은가? 그러긴 한 말일세. 하지만 지금 바깥 소문으로는 백룡교가 사실 사왕이 가장 큰 세력이며 이제 그 세력이 완전히 무르익었다고 하더군. 그러니 더는 숨길 필요가 없어진 거지. 그렇군. 백룡교가 곧 양성까지 쳐들어오겠군. 잘 모르겠네. 만약 백룡교가 정말 양성을 함락한다면 우리 모두 끝장일세. 장생아, 너도 일찌감치 대비를 해두게. 안 그러면 그때 가선 온전한 시신조차 건지기 힘들 걸세. 저기, 서포드님. 백룡교에 관한 소식 들으셨습니까? 들었네. 백룡교가 이미 군대를 파견해서 백룡군 부성의 군대와 교전을 벌이고 있다고 하더군. 조만간 양성에서도 지원군을 파견해야 할 걸세. 관아에 가봐야겠네. 그렇다면 앞으로 양성이 많이 위험해지겠습니까? 이건 아주 복잡한 문제라네. 최종 성패를 결정짓는 핵심은 자네나 내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지. 하지만 안심하게나. 적어도 1년 동안은 양성에 아무 일도 없을 테니까. 1년 동안인가? 아무래도 일찌감치 대비책을 세워야겠군. 부인. 서방님. 오늘 설탕 가게에서 은을 8,000냥 넘게 벌었어요. 좋았어. 하지만 부인. 이 돈을 그냥 모아둘 수는 없어. 요즘 세상이 점점 더 흉흉해지고 있으니 현급 하품에 무공 비급을 하나 사고 싶소. 하루빨리 8품경, 나아가 7품경을 돌파하기 위해서 말이야. 서방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설탕 가게에서 번 돈은 원래 서방님 것인데요. 기다려보세요. 지금 가서 가져올게요. 여기 5만 냥이 넘게 있으니 먼저 가져가서 쓰세요. 부족하면 또 말씀하시고요. 집엔 아직 더 있으니까요. 부인, 고맙소. 서 관주님. 누구시기에 찾아오셔서? 설 관주님을 뵙습니다. 이보화 말해보게. 이설 씨를 무슨 일로 찾았는가? 설 관주님과 현급 하품 무공 비급 하나를 거래하고 싶습니다. 가격은 관주님께서 부르시는 대로 지불하겠습니다. 현금 무공이라니 이 포켓. 아무래도 우리 설부의 규칙을 모르는 모양이군. 설 관주님. 그리 급하게 거절하지 마십시오. 요즘 같은 난세에 백룡교가 언제 양성으로 들이닥칠지 모릅니다. 일단 양성이 함락되면 그 결과가 어찌 될지 관주님께서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차라리 은자를 조금 더 챙겨두시는 편이 낫죠. 그리하면 훗날 다른 곳으로 피난을 가시더라도 이 인자들로 다른 필요한 자원들을 살 수 있을 테니까요.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포켓가 은을 얼마나 낼 수 있는지 정말 알고 싶군. 5만 냥입니다. 만냥. 지금 나랑 농담하는 건 아니겠지? 제 얼굴을 보십시오. 농담하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좋다. 하지만 미리 짚고 넘어갈 게 있네. 무공을 팔고 나면 자네가 익히지 못한다 해도 환불은 절대 안 되네. 동의한다면 바로 거래를 하지. 어떻게 하겠나? 생각은 어떤가? 바라던 바입니다. 설 관주님. 안내해 주시지요. 잠시 기다려라. 오래 기다렸다. 구양결은 천금 무공이자 구양금신결에서 갈라져 나온 무공 중 하나라네. 수련 난이도가 구양금신결에 비하면 훨씬 쉬운 편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어려워서 성공만 한다면 엄청난 실력을 가지게 될 걸세. 수련하기 매우 까다롭다는 점만 아니면 현급 상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지. 이 무공 비급 자네 마음에 드는가? 세상에 양성 전체를 뒤져도 아니 백룡군을 털어봐도 천금 무공은 찾을 수 없을 텐데. 길이 완전히 막힌 줄 알았는데 이렇게나 쉽게 귀한 것을 손에 넣었다니. 설 관주님. 난 이 구양결에 관심이 생겼으니 이걸로 하겠소. 좋소 젊은이. 아주 시원시원하구만. 하지만 기억해두게. 이 무공 비급을 가져간 이상 나중에 후회하더라도 돈은 절대 돌려줄 수 없네. 약속하겠소. 그럼 이만. 그러시게
어쩐지 그 녀석이 그렇게 쉽게 팔더라니. 알고 보니 이 고양결은 특별한 체질을 가진 사람만을 위한 무공이었군. 설무 그 자식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단 말이지. 다행히도 내 능력치는 이미 일반인을 훨씬 뛰어넘었어. 이 양성 땅에서는 어쩌면 고양결이 나에게 가장 잘 맞을지도 몰라.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자.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이번 한 번에 달렸다. 고양결 경험치 플러스 1. 속는 노래 좀 쳐줘. 길 안내 좀 해주라. 나쁘지 않군.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간다면 어쩌면 곧 8품 경지를 돌파할 수 있을지도 몰라. 정가주님, 당신도 보지 않았소. 우리 백룡교는 성의를 가지고 왔으니 가주님께서 오늘 만족스러운 답을 주시길 바라오. 진 사자님, 저희 정가는 백룡교와 협력할 용의가 있습니다. 좋소. 현명한 선택이오. 지금 우리 백룡교는 절대적인 우세를 점하고 있으니 백룡군을 차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오. 양성을 함락하는 것 또한 시간 문제일 뿐이지요. 미리 백룡교에 귀순하셨으니 정가에서나 반드시 자리를 보존하게 될 것이오. 그렇습니다. 백룡교의 지지를 얻는다면 그때 우리 정가는 분명 양성에서 가장 강력한 가문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정가주님은 과연 영리하시구려. 우리 백룡교가 대제 왕조의 통치를 뒤엎고 나면 정가는 종룡지공을 세우게 되는 것이오. 하지만 그 전에 가주님께 여쭐 말씀이 있소.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진 사장님? 제가 잘못 들은 건 아니겠지요? 우리 양성 경내에 형철 광맥이 남아있단 말씀이십니까? 그렇소. 다만 아직 구체적인 위치를 파악하지 못했을 뿐이요. 양성은 아직 우리 백룡교가 함락하지 못했소. 그래서 동원할 수 있는 힘이 매우 제한적이라오. 그러니 정가주님께서 성 밖으로 나가 이 형철 광맥의 행방을 찾아주셨으면 하오. 우리가 아는 것은 그것이 여진 지역 어딘가에 있다는 사실뿐이요. 여진 말이옵니까? 이곳이 꽤 넓어서 찾기가 그리 쉽지 않을 걸세. 김 가주께서는 그저 최선을 다해 주시기에 단시간 내에 찾지 못해도 아무 상관없네. 다만 1년 뒤 우리 백룡교가 이 백룡군을 함락시키면 그때 가서 천천히 찾아도 되니까. 하지만 그때 찾게 된다면 이 공은 정가문의 몫이 아니게 되겠지. 난 자네가 걱정돼서 하는 말이네. 잘 알겠습니다. 진집사님, 안심하십시오. 사람을 더 많이 보내겠습니다. 제 좋은 소식을 기다려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일이 더 있네. 듣자 하니 이 양성에서 가문에게 천급 전승이 있다더군. 이것이 사실인지 정가주께서 소사해 주었으면 하네. 저 가문에 성급 전승이 있단 말씀이십니까? 그렇네. 지금 바로 가서 조사하겠습니다. 사흘 내로 반드시 답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손에 쥔 공법들을 전부 마스터하여 마침내 8품에 들어섰다. 이제 서둘러 나에게 맞는 더 좋은 공법을 찾아봐야겠어. 소생 이창성이라 합니다. 소 어르신을 뵙습니다. 자네는 경지가 너무 낮아 무각 1층만 들어갈 수 있네. 적당한 무학 비급을 찾으면 나에게 가져오게. 내가 자네의 공로점을 차감할 걸세. 예, 소 어르신. 이건 3분의 1밖에 없고 뒷부분은 전부 비어있잖아. 내용이 온전하면 기억력이 뛰어난 무인이 전부 외워버리지 않겠는가? 그러면 관아가 손해를 보지 않겠나? 소 어르신 말씀이 맞습니다. 이복의 젊은이. 마침 오늘 사람도 없고 나도 한가한데 어떤 공법을 찾고 있나? 내가 조언을 좀 해줄 수도 있네. 오늘 저는 수명을 늘려주는 공법을 찾으러 왔습니다. 내가 기억하기로 1층에는 수명을 늘리는 공법이 이 3가지뿐이라네. 이건 장수공인데 장수하는 효과가 가장 좋지. 이 주왕공은 사람의 용모를 영원히 젊게 유지해주고, 이 장청결로 말할 것 같으면 황급 중풍공법으로 수명을 연장할 뿐만 아니라 기혈의 힘으로 상처를 치료할 수도 있지. 자네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보게. 다만 이 3가지 공법은
수련 난이도가 매우 높아서 뒤로 갈수록 수련하기가 훨씬 더 까다로울 걸세. 아무래도 쉽게 고르지 못하겠군. 수 어르신, 이 세 가지 전부 갖고 싶습니다. 이 세 가지 전부 갖고 싶습니다. 희한하군. 자네처럼 점디 젊은 친구가 이토록 수명을 늘려주는 공법을 많이 가져가서 무엇에 쓰려고 하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수 어르신, 저는 그저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고 싶을 뿐입니다. 수명을 늘려주는 이런 공법들은 분명 수련하기가 쉽지 않겠지요. 제가 늙은 뒤에 수련을 시작하면 분명 너무 늦을 겁니다. 그래서 서툴더라도 남들보다 먼저 시작해보려는 것입니다. 제게 살기를 조금이라도 더 열어주려는 것이지요. 하지만 네 나이에 팔품경까지 돌파했다니. 재능이 결코 나쁘지 않아. 조금만 더 노력하면 5, 6년 뒤에는 5, 6품경까지도 도달할 수 있을 텐데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 말이다. 만약 이런 연수 공법들을 수련한다면 평생 7품경에도 도달하지 못할 게다. 젊은이, 이건 결코 현명한 선택이 아니네? 수 어르신,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됐어. 바꾸고 싶으면 바꾸거라. 말리지 않으마. 네 포크의 패를 다오. 아직 100냥이 부족하구나. 여기 200냥입니다. 남는 돈은 착각하십시오. 젊은이, 처세가 제법이군. 우선 수련하러 가거라. 당분간 수련을 좀 한 뒤에 나를 찾아오려무나. 수 어르신, 감사드립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가보거라. 할아버지, 이야, 요 며칠 통 보이질 않더구나. 할아버지, 최근 관아에 일이 많고 양성에도 사건이 끊이지 않아 바빴습니다. 찾아뵙지 못해 죄송해요. 에이, 괜찮다. 이 할아비 생각에는 말이다. 관아의 포도 자리는 하루빨리 그만두는 게 나을 것 같구나. 곧 5품경을 돌파하겠지. 네, 할아버지. 한 달 남짓 지나면 5품경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좋다. 5품경을 돌파한다면 25전의 3품경인 대중사의 경지에 도달할 희망이 있지. 그 경지에 이르면 그 세력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단다. 할아버지, 25전의 3품경 대종사라니 그게 어찌 가능하겠어요. 참, 현철 광맥은 어떻게 되었느냐. 백룡교 모인 한 명이 도망쳤습니다. 정보가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양성 주변에 낯선 모인들이 대거 나타났어요. 백룡교 제자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할아버지, 이제 어찌해야 할까요? 우리와 그들 사이에 한판 큰 싸움이 불가피하겠구나. 야, 너는 수련에만 전념하거라. 그래야 이 할아비도 안심할 수 있으니 말이다. 예, 할아버지. 제법인데 이 장수결, 불로곰, 장청결을 전부 입문 단계까지 수련해냈어. 힘, 민처, 체질 수치가 전부 10을 돌파했어. 지금 내 체질은 전생으로 치며 거의 슈퍼맨급이잖아. 무슨 일이 터진 모양이군. 서포도님, 오늘도 역시 요즘 정세가 흉흉하더니 또 한 집안이 몰살당했답니다. 뭐라고요? 벌써 이번 달만 5번째인데 대체 끝이 없네. 어서 가자. 포드님, 보고드립니다. 현장에서 아무런 지문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알았다. 물러가라. 예. 아무래도 지문 채취 기술이 이미 유출된 모양이군. 범인들도 지문의 중요성을 아는지라 아예 아무런 단서도 남기지 않는군. 그렇군요. 설령 단서를 남겼다 한들 상대의 경지와 위치를 모른다면 찾을 수 없을 걸세. 이 단서 역시 막혀버린 모양이군. 반갑습니다. 이미 다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 변을 당한 곳은 한 부상의 집안으로 호위들 중에는 9품 이상의 무사가 3명이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부 살해당하고 재물은 모조리 약탈당했습니다. 일단은 재물을 노린 범행으로 의심됩니다. 물러가게. 예? 이장생. 자네는 이 일을 누가 저지른 것 같나? 제 생각에 이건 양청에 있는 세가들의 집 같습니다. 어찌 그리 생각하나? 지금까지 확보한 단서들에 따르면
움직인 자가 한둘이 아닙니다. 적어도 5명은 되지요. 게다가 경지가 가장 낮은 자도 팔품 무사입니다. 한 번에 팔품 무사를 5명이나 동원할 수 있는 곳은 명문세가 말고는 달리 떠오르는 곳이 없습니다. 지금처럼 정세가 혼란스러울 때는 몇몇 세가가 이 틈을 타 한미촌 챙기려 드는 것도 이상할 게 없네. 힘없는 부상들은 자연스레 약탈의 표적이 되었을 테고 말일세. 이장세, 자네 집에서 장월당포를 운영하지 않나? 수입이 아주 쏠쏠하다고 들었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소문을 좀 퍼뜨려 볼까 하네. 자네의 장월당포가 엄청난 은자를 벌어들였다고 말이야. 그렇게 되면 놈들이 자네 집을 다음 목표로 삼을 가능성이 아주 높지. 그때 도간에 든 쥐를 잡는 거지. 어떤가? 그 방법은 너무 위험합니다. 자칫 잘못했다간 제 부인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에이, 걱정 말게. 이 방법은 내가 제안한 것이니 내가 끝까지 책임짐세. 그때가 되면 내가 자네 집에 머물 테니 도둑들이 들이닥친다 해도 내가 즉시 손을 쓸 수 있네. 그러면 자네도 후환을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겠나? 아닙니다. 만일 정말 이 방법을 쓴다고 해도 포도님은 오실 수 없습니다. 더 정확히는 포도님의 얼굴이 알려져 있어 절대 저희 집에 머무르시면 안 됩니다. 그건 어디선가? 포도님은 이미 명성이 널리 알려진 분이시니까요. 소문이 새어나가면 앞으로 그들은 더 조심히 움직일 겁니다. 자칫 잘못했다가 향후 수색 작전에 차질이 생길 겁니다. 목표를 달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우리마저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럼 네 생각은 어떤데? 내 말은 앞으로 포도님이 고생 좀 하셔야겠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저희 집에 잠복해 계셔야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좋아. 그럼 네 말대로 하지.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어서 말해봐. 저희 집에 남는 방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시게 되면 저와 한 이불을 덮고 주무셔야 할지도 모릅니다. 너? 그럼 동의한 걸로. 다 사건 해결을 위한 건데 내가 겁낼 줄 알고. 부인, 내 말 좀 들어봐요. 부인? 오늘 왜 그래요? 무슨 기분 나쁜 일이라도 있었어요? 아이, 부인? 부인, 계속 말 안 해주면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참나, 내 손에 넣었다고 이제 소홀히 하는 거 맞죠? 며칠이나 됐다고 벌써 다른 여자를 집에 들여서 한 이불까지 덮겠다는 거예요. 아이요. 지금 질투하는 거예요. 나의 착한 부인. 하늘의 맹세코 다 사건 해결을 위한 겁니다. 딱 며칠만요. 만약 정말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제 목을 치셔도 좋습니다. 아시겠죠? 나 소행원 듣고 싶어요. 태도를 보고 결정하겠어요. 어떻게 됐나? 소득이 없습니다. 목표물의 집은 샅샅이 수색했습니다. 듣기로는 광맥에 관한 기록이라더군요. 그런데 무공 비급은 그림자도 보지 못했습니다. 뭘 그리 서두르나? 가주님께서 임무를 내리셨으니 우린 그저 따르기만 하면 되네. 다 그만한 이유가 있으실 테니까. 지금 찾지 못한 건 그저 운이 없어서일 뿐이야. 그런데 최근에 어떤 작은 가게에 대해 들은 것 없나? 무슨 가게 말씀이십니까? 장월당이라네. 아마시장에서 흘러나온 소문에 따르면 요즘 꽤 많은 은자를 벌어들였다더군. 은자 10만 양은 좋게 모았을 걸세. 10만 양이요? 게다가 그들의 재단 기술은 일개 작은 점포에서 나올 만한 게 아닐세. 분명 뒤에서 다른 세가가 돕고 있는 게 틀림없어. 이 작은 가게 안에 우리가 찾는 물건이 있을지도 몰라. 이건 내 짐작일 뿐이네. 확실히 하려면 직접 가서 확인해봐야겠지. 됐어. 그만 꿈을 대라. 네가 팔풍경 절정이니 네가 대장을 맡아. 정의의 4명을 데리고 가서 조사해봐라. 명심해. 반드시 속전속결해야 해. 흔적도 남기선 안 된다. 예, 움직입시다. 이따가 넌 저기로 가고 넌 저기로 가고. 갈까? 누구냐? 들키지 마. 서적놈들이 드디어 큰일입니다, 형님. 이 방에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그는 무공이 우리보다 뛰어나서 우리를 눈치챈 건 아닐까요? 피! 오기는 곧 겨우 포졸놈이 우리 상대가 되겠느냐? 드디어 잡았군. 안 돼. 들켰어. 소영... 어떤 놈이냐? 내 집에 와놓고 대접도 하기 전에 그냥 가시려고. 좀 곤란하지 않나?
그 녀석이 있다. 빌어먹을 입술에 계획이 들통났어. 퇴각해라. 제발로 찾아왔는데 순순히 도망치게 둘 것 같으냐? 너랑 끝장을 내겠다. 오악제기랄. 일단 튀어. 됐어. 이리 와. 살아남은 놈은 얘 하나니 아주 극진히 대접해줘야겠어. 어디 한번 보자. 니놈이 누구더냐? 그렇다. 이제야 날 알아보다니 너무 늦은 거 아니냐? 함정이었군. 내 놈들에게 속았군. 내 놈이었구나. 내 놈이냐? 네가 유씨 가문의 유명범이구나. 널 본 기억이 나는데 유씨 가문이 살인과 강도질까지 일삼을 줄은 몰랐군. 양성에서 이런 난동을 부리다니 관아를 적으로 돌리겠다는 거냐? 양성 전체와 맞서겠다는 거지. 관아와 맞서다니 꼼짝 마라. 솔직히 그 관아가 계속 남아있을 수나 있을지 모르겠군. 그래. 그럼 조정이 진노해 이미 대군을 파견하여 지키고 있다는 소문은 어찌 된 거냐? 그때 가서 백룡교가 이길 수 있을지도 미지수일 텐데. 됐고, 개소리 집어치워라. 너희 녀석들 속셈이 뭔지 내 훤히 꿰뚫고 있으니 백룡교가 대승을 거두고 나면 너희 같은 총구석쯤이야 식은 죽먹기 아니겠느냐. 그때가 되면 너희는 내 신발 밑창을 핥을 자격조차 없을 테니까. 하하하. 제법 뻣뻣하구나. 알아들었으면 이리 와서 맛 좋은 술과 고기나 대접하며 날 배웅하거라. 혹시 아느냐? 대자 대비를 베풀어 내 놈들 목숨이라도 살려줄지. 그렇게 뻣뻣하게 나오시겠다. 보아하니 배후에 든든한 백이라도 있는 모양이고. 어차피 오늘 너희는 내 입에서 단 한마디도 캐내지 못할 거다. 이장쌤, 이자는 어떻게 처리할까요? 네가 결정해. 어떻게 처리하긴 뭘 어떻게 처리해. 그저 이놈이 제법 눈치 빠르니 얼른 이 몸을 고이 보내다오. 그러면 이 몸이 네 공을 기억해 줄 테니 얌전히 구는 걸 봐서 이 몸을 데리고 네 집 구경이나 시켜다오. 내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는지 보고 만약 없다면 네가 내놓아야 할 것을 알아서 바쳐야 할 테니 똑똑히 기억해둬라. 그러면 목숨만은 살려줄 테니. 아니면 그냥 솔직히 말씀해 주시죠. 제가 두 손으로 바칠 테니 당연히 천금 무공이지. 잠깐, 내가 왜 니놈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얼른 이 몸을 보내달란 말이다. 내가 직접 처리하지. 말이 정말 많고. 이자도 꽤 끈질긴 놈이군. 얼른 관아의 포교들을 소집하게. 밤을 새워서라도 유씨 가문을 치면 그 배후 세력을 반드시 이 단서를 따라 캐낼 수 있을 걸세. 형 한 대 피울 시간 내에 그들을 모두 투옥하도록 해라. 알아들었느냐? 예. 우물거리지 말고 빨리 움직여. 어서 가. 빨리. 포도님, 명단을 모두 작성했으니 확인해 주십시오. 알겠다. 데려가라. 나중에 내가 직접 신문하겠다. 예? 저기 서포터님, 잠시 걸음을 멈추시죠. 서씨 가문과 동업하고 싶은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나와 동업을 논하고 싶다고. 어디 드러나 보지? 보시다시피 저희 집에 무슨 대단한 사업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 설탕 사업이죠. 넌 꽤 영리하군. 맞습니다. 만약 양성이 혼란해진다면 저 혼자 힘으로는 이 가게를 지켜낼 수 없습니다. 며칠 동안 서포드님과 지내오면서 서포드님이 진정으로 신뢰할 만한 분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네가 정말로 자당 제조 기술을 장악하고 있다는 말이냐? 아니면 널 도와 공급하는 다른 배후가 있는 것이냐? 그 질문에 당연히 답해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포드님께서 서씨 가문을 대표하실 수 있습니까? 당연지. 이 설탕 사업이 아무리 크다 한들 결국 평범한 식료품일 뿐이니 이 정도 거래는 내가 직접 결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저로서도 뒤탈을 걱정할 필요가 없겠군요. 간단히 말씀드려. 저는 서씨 가문과 3대 7로 분배하여 수익의 3할만 가져가고자 합니다. 나머지 7할은 서씨 가문에 드리고 게다가 자당 제조 기술까지 서씨 가문에 넘겨드리겠습니다. 단지 이 난세 속에서 서씨 가문이 제 안전을 보장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네. 다만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설탕 제조 기술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당연하죠. 오늘 돌아가서 할아버지께 말씀드릴 테니 나머지는 제 소식을 기다려 주십시오. 예. 할아버지. 사정은 이러합니다. 제 부하가 장월당이라는 설탕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설탕 제조 기술로 저희 서씨 가문과 협력하여 함께 설탕을 판매하고 싶어 합니다. 장월당이라. 하하. 그 가게였구나. 할아버지께서도 장월당을 아시나요? 내 여동생 영신이 설탕을 좋아해서 장월당에 자주 사러 가더구나. 게다가 그곳 사업 규모도 제법 크지 않느냐. 그것조차 모른다면 내가 정말 세상 돌아가는 일에 눈과 귀를 닫고 사는 셈이지. 그럼 할아버지, 이번 협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다?
형제 백룡군 내에 설탕 제조 기술을 가진 세력은 아무도 없다. 우리 서씨 가문이 인계받는다면 양성에서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현성으로까지 확장할 수 있지. 그때가 되면 매달 수백만 양을 버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야. 이건 정말 엄청난 대형 사업이야. 예, 할아버지. 그럼 즉시 그 포코에게 알려서 최대한 빨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가보거라. 도련님, 조사해보니 전부 밝혀졌습니다. 양성에 들어선 설탕 가게들은 전부 소씨 가문의 것이며 이 가게들에서 판매하는 대량의 설탕은 모두 장월당의 손에서 나온 것입니다. 빌어먹을. 장월당이 설탕 제조 기술을 가지고 있을 줄은 진작 알아챘어야 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이창성을 납치해다가 설탕 제조 기술을 억지로 알아냈어야 했는데 늦었어. 모든 게 이미 너무 늦어버렸어. 도련님. 대가마님께서 지금 당장 오라고 하십니다. 알았다. 물러가라. 할아버지. 지난번에 할아버지께서 동의하시고 제가 이 거래를 진행한 뒤 최근 열흘 동안의 수익을 정산해보았습니다. 저희가 거의 은화 100만 량을 순수하게 벌어들였습니다. 열흘 만에 100만 양이라니. 참으로 훌륭한 사업이구나. 게다가 이제 시작일 뿐이니 만약 다른 현성과 군성의 유통 경로까지 전면적으로 정식 판매를 시작한다면 수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며 최소 몇 달 동안은 이 사업에 큰 지장이 없을 게다. 역시 그때 결정을 잘 내렸어. 야, 우리가 상대방을 섭섭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가서 은화 30만 양을 챙겨 이창성에게 주거. 명심하거라. 반드시 이 거래를 공고히 유지해야 한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가보거라. 부인. 내가 뭘 했어? 사건 해결을 위한 것이라 하지 않았소. 저는 그저 서방님 앞길을 막는 것 같아서요. 서포도님 같은 분을 아내로 맞이하신다면 서방님께 큰 도움이 될 텐데 제가 서방님의 발목을 잡았네요. 부인, 앞으로 다시는 그런 말 마시오. 내 마음속엔 오직 부인뿐이오. 저는 에? 이정생? 마침 널 찾으려던 참이었다. 자, 받아라. 우리 서가에서 지난 열흘 동안 올린 수익 배분금이다. 약조한 대로 전부 여기 들어있다. 아니, 열흘 만에 30만 양을 벌었다고요? 응? 이걸 저 혼자 팔았다면 평생을 팔아도 다 못 팔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내 결정이 아주 현명했다는 거지. 경지는 어찌 되었느냐? 제 경지 말입니까? 제 경지는 마침내 팔품경 중기에 도달했고 질품검법은 원만경지에, 백학신법은 대성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쌈매용수공법은 소송경지이고 모든 능력치가 폭등했지요. 성내에 무슨 병고라도 생긴 것입니까? 한번 싸워볼 만한 힘은 생겼으니까요. 서포드님, 갑자기 그건 왜 물으십니까? 혹시 제가 요즘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까? 왜? 손보도님 일은 아직 못 들은 게냐? 총포도님 말씀이십니까? 서포드님께서 물으시니 숨김없이 답하겠습니다. 제 구양결이 곧 원만경지에 도달합니다. 구양결이 원만경지에 돌파하게 되면 고독재련 효율이 폭등할 것입니다. 거기에 마패산 3호까지 더해지면 보름이며 재련을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품경 최정점에 도달하는 것이지요. 훌륭하구나. 이 정도면 그 자리를 노려볼 만하겠어. 손포도님이 떠나신 일 말이다. 소강이 결국 양성을 떠났다. 대제 왕조의 도성으로 갔다더구나. 어느 세력의 수하로 들어간 모양이다. 하지만 나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는구나. 소강이 총포도로서 누리던 삶도 꽤 윤택하지 않았더냐. 하긴 이곳 백룡군 일대 형세가 워낙 어지러우니 엄지 백룡교도들에게 함락당할지 모르는 노릇이지. 어쩌면 그 나름대로 새로운 활로를 찾은 것일 게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공석이 된 총포도 자리는 누가 맡게 됩니까? 멀리서 찾을 것 없이 바로 눈앞에 있지. 하지만 이 다음에 전할 이야기는 사람이 다 모인 후에 해야겠다. 가자. 나랑 관아로 돌아가자꾸나. 이 일은 하루빨리 결정을 지어야 하니까. 예. 부인, 금방 다녀올게요. 다들 모였으니 본론만 말하겠다. 너의 4명은 모두 내 휘하의 팔품경 무자들이다. 이제 내가 총포두가 되었으니 포코의 대열에 자리가 하나 비게 되었다.
이제 너희 중 한 명을 뽑아 그 자리를 채우려 한다. 세상에 이런 횡재가 다 있나? 드디어 출세할 기회가 왔구나. 그러게 말이야. 이번에 우리 중에 누가 운이 좋을지 두고 보자고. 포도가 되려면 사건도 잘 해결해야 하지만 실력도 충분히 갖춰야 한다. 너희끼리 서로 비물을 겨뤄서 가장 실력이 뛰어난 자가 포도의 자리를 맡는 것이 좋겠구나. 다들 이견 없나? 이견 없겠지. 없습니다. 그럼 조리와 손장위, 너희 둘부터 비물을 시작해라. 잘 보거라. 조리는 공법에 능하고 손장위는 도법에 능해 두 사람의 실력이 막상막하다. 이따가 승자가 결정되면 너도 유심히 살펴보며 배우거라. 설령 지더라도 좋은 배움의 기회입니다. 두 사람의 경지는 고작 팔풍경 절정에 불과하군. 초식을 펼치는 모습만 봐도 알겠군. 무예가 완전히 엉망진창이구나. 기껏해야 황급 상품 무공 두세 개를 익혔을 뿐인데 그마저도 겨우 입문 단계로군. 가장 뛰어난 무공조차 고작 소성 단계일 뿐이니 아무래도 포도 자리는 내 차지겠군. 멈춰. 내 둘째 삼촌, 지혜가 졌습니다. 조리 승리. 다음은 이장생과 환백. 두 사람의 비무다. 서포드님, 제 생각에는요. 이건 신참을 괴롭히는 겁니다. 전대에 들어온 지 꽤 오래됐는데 저보고 얘랑 비무를 하라뇨? 이건 좀... 남들 비웃음거리 만드는 거 아닙니까? 에? 큰 소리 치지 말거라. 만약 지기라도 하면 뒷감당을 어찌하려고 그러느냐.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총포두님, 이렇게 하죠. 제가 기회를 줄 테니 저 녀석이 지금 기권하게 하시죠. 그럼 저도 손을 쓰지 않을 테니 서로 체면 구길 일도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어서 오시지요. 어우님. 이미 이 자리에 섰으니 내가 아오의 체면을 봐주지 않더라도 원망하지 말게. 잔말 말고 시작하시죠. 나도 이 포도 자리가 몹시 탐나거든요. 시작해라. 맙소사. 이건 황급 상품의 소송 단계에 이른 건법이잖아. 저거를 언제 익힌 거지? 이게 무슨 초식이지? 제대로 보지도 못했는데 저리 강력한 검을 막아내다니. 3이라니. 무슨 소리야? 산초, 널 쓰러뜨리는데 딱 3초 걸린다고 했잖아. 내가 분명 팔풍 모자인데 어째서 네 초식 한 번을 못 버텨내는 거지?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는 법. 포도 자리는 다음에 노려보게나. 이장생의 승리. 려 형님. 올라오시죠. 속전속결로 끝냅시다. 아니요. 전 당신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포도 자리는 당연히 당신 차지입니다. 총포두님, 상황이 이리 되었으니 보시다시피 오늘 일은 다들 이견이 없겠지요.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고요. 새로운 포도는 이장생이다. 다른 이들은 이만 물러가거라. 이 포도는 남거라. 당부할 말이 있다. 정우도 총포두님, 저를 남겨두신 건 무슨 분부가 있으셔서입니까? 믿을 만한 정보에 따르면 백룡교가 우리를 먼저 치려 한다는구나. 이번에는 성안의 백성들을 지켜낼 수 있을지는 이번 싸움에 달렸다. 예. 놈들이 저희를 치료한단 말씀이십니까? 그렇다. 원래는 백룡군을 먼저 공격할 줄 알았는데 세작의 정보에 따르면 우리 같은 작은 성이 바로 본보기로 삼기 딱 좋은 표적이라 하더구나. 하지만 지금 성안에 남은 전력으로는 놈들의 상대가 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맞는 말이다. 나 역시 몸을 사릴까도 고민해보았다. 하지만 역시 소광처럼 모른 척 등 돌릴 수는 없더구나. 정말 미안하구나. 네가 포도가 되자마자 이런 짐을 짊어지게 해서 말이다. 하지만 내 생각에는 지금 당장 무각에 가서 몸을 지킬 무공을 더 익혀야 할 것 같다. 만약 정말 그날이 온다면 스스로 몸을 지킬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소 어르신, 소. 에? 녀석 대단하구나. 이리 단기간에 팔품 경지 중기까지 돌파한 무자가 된 것도 모자라 포도 자리까지 꽤 차다니 말이다. 젊은이 선도 유망하구나. 소 어르신, 제가 지금 어디로 가서 고르는 게 가장 좋을지 알려주실 수 있으십니까? 넌 지금 모강 내성에 들어갈 수 있단다. 하지만 그곳의 현금 무공들은
막대한 공로 수치나 은자가 필요하지. 아마 지금 네가 교환하기는 힘들 게다. 소 어르신, 일단 구경이라도 해보겠습니다. 혹시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나중에 돈을 모아서 다시 오면 되니까요. 들어가 보거라. 이곳에 있는 현명 공법들은 그 수가 극히 적네. 관청에 현급 상품에 무학 공법이 있다 한들 여기에 둘 리가 없지. 염식견. 제법 흥미롭고. 소 어르신. 부탁드립니다. 자네가 이 책을 골랐단 말인가? 염시결은 기운을 수렴하여 수련경지를 감출 수는 있지만 무력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네. 에이, 소 어르신. 제가 이걸 고른 건 관심이 있어서지요. 이 비급을 교환하려면 은자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비록 이게 현급 하품의 특수한 공법이라 해도 교환 요구 조건이 일반 현급 하품 공법보다 훨씬 높네. 자네가 교환하고 싶다면 은 4만 냥이나 공로 4,000점이 필요하네. 은 4만 냥이라니. 은 4만 냥으로 교환하겠습니다. 아니, 자네 진짜로 은 4만 냥을 낼 수 있단 말인가? 진짜 대가문의 자제라면 뭐하러 관청에 와서 염시결을 교환하겠는가? 비록 염시결이 현급 하품 공법이라 하지만 이곳 양성에는 비슷한 공법을 가진 대가문들이 제법 많네. 아야. 소 어르신, 과찬이십니다. 전 그저 평범한 출신인데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4만 냥입니다. 소 어르신, 감사드립니다. 이만 가보겠습니다. 응? 좋네. 이거 정말 효과가 있구나. 이문 경지의 염식 결로도 한 단계 높은 경지의 수련 상태를 감출 수 있군. 다시 말해. 지금 내 수련 경지를 구풍경 중기로 감출 수 있다는 뜻이지. 만약 염식결을 소성 경지까지 연마한다면 계속 팔풍경 중기로 유지할 수 있어. 이대로만 가면 앞으로의 삶은 평온하게 보낼 수 있겠군. 이포도님, 큰일 났습니다. 백룡군 대군과 백룡교 대군이 맞붙었습니다. 뭐라고? 천천히 말해보게. 예. 원래는 계속 대치 상태를 유지할 줄 알았는데 오늘 아침 백룡교 대군이 갑자기 선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백룡군이 대패하였고 1품 이상의 대종사 한 분이 그 자리에서 참살당했으며 3품경 이상의 대종사만 해도 7, 8명이나 죽었다고 합니다. 지금 성안은 민심이 흉흉하여 대부분 성 밖으로 피난 가고 있습니다. 이런 큰일이군. 자네는 일단 가서 병사들을 안심시키게. 예. 할아버지, 이번 전투로 백룡군이 입은 손실이 막심합니다. 아마 수개월 내에는 원기를 회복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내가 예상했던 바와 거의 비슷하구나. 때가 이르지도 늦지도 않구나. 하지만 할아버님, 낙일 검종에 대해 사람을 보내 알아보았습니다. 백룡군의 형세가 심각하다고는 하나 아직 낙일 검종이 나설 단계는 아니었습니다. 이번 행동은 상대가 기선 제압을 하려는 것뿐일 게다 생각해보거라. 그들이 왜 승세를 몰아 추격하지 않았겠느냐. 혹시 추가 행동을 취하는 게 두려운 걸까요? 낙일 검종은 백룡군이 다시 백룡교의 손에 떨어지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게다. 만약 그들을 몰살하려 든다면 그들도 이득을 보지 못하겠죠. 그렇다. 낙일 검중에는 선천 종사들이 꽤 많지만 아직 움직이지 않았지. 아직 백룡교 따위가 나설 차례는 아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백룡교와 소왕배후의 백룡문도 개입하지 않겠습니까? 대제 왕조의 3대 상종 사이에 일단 전쟁이 발발하며 대제 왕조 전체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텐데요. 그 또한 어쩔 수 없는 일이지. 상삼종의 싸움은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게다가 백룡군은 진작부터 낙일검종에 의탁할 생각을 품고 있었느니라. 낙일검종의 그분은 선제 샌디의 딸이시니 아마 백룡군이 비취공주 재앙을 공개적으로 지지할 때를 기다려 움직이려는 것이겠지. 대제 왕조라고 여제를 배출하지 못하란 법은 없지. 다소 파격적이지만 아주 터무니없는 소리는 아니지요. 하지만 할아버님, 미정의 소식에 따르면 저희가 백룡교의 다음 표적이라고 합니다. 걱정 마라. 내 일은 내가 이미 안배해 두었으니
내 목표는 오직 나길 검종에 들어가는 것뿐이다. 나길 검종에 들어가야만 선천 종사의 경지를 돌파하여 무상의 도를 추구할 희망이 있다. 며칠 뒤면 나길 검종의 제자들이 양성에 당도할 터인다. 괜찮은 제목이 있는지 보러 오는 것이다. 그들은 신분을 숨길 텐데 그때가 바로 너와 우리 서각의 이곳을 떠날 최고의 기회다. 예, 할아버님. 부인, 흰 희희니한데 부인? 서방님, 어찌 집에 계셔요? 무슨 일 있으세요? 오늘 관아는... 다행이요. 정말 다행이야. 부인, 돌아오는 길에 걱정돼서 죽는 줄 알았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집에 없으면 어디에 있겠어요? 오히려 서방님이 안절부절 못하시는데 무슨 일 있었어요? 부인, 오빠 앉으시오. 이야기가 좀 기니 천천히 말해주겠소. 응. 일이 그리 된 것이요. 일이 잘 안 풀리면 어쩌면 백룡군같이 더 큰 곳으로 다시 도망쳐야 할지도 몰라요. 네. 겨우 정착할 곳을 찾았는데 말이에요. 이 세상 살이가 이렇게 험난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지만 서방님, 이건 서방님 잘못이 아니에요. 어떻게든 살아남을 방법을 찾아야죠. 무슨 일이 있어도 전 늘 서방님 곁에 있을 거예요. 부인,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놓이네요. 그럼 서방님, 무슨 좋은 생각이라도 있으신가요? 생각해둔 방도가 하나 있긴 합니다만 성공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한번 말씀해보세요. 혹시 성공할지도 모르잖아요. 부인! 이번 싸움으로 이름을 날리게 되면 부인과 함께 온 세상을 유람하며 살고 싶소. 더는 그 누구에게도 괴롭힘 당하지 않고 말이오. 믿어요. 서방님, 저도 함께 해보겠어요. 이게 뭐야? 양성이 이렇게나 뒤떨어진 곳이었다니. 연근조차 없다니. 정말 허탕쳤네. 아가씨, 설마 농담하시는 건 아니겠죠? 그 연근이란 게 대체 어떤 것입니까? 단숨에 하늘 높이 날아오를 수 있는 천부적인 재능이라고요. 수십만 명 중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한데 그냥 길거리나 돌아다니시면서 도대체 몇 명이나 찾으시는 겁니까? 나 그런 좋은 일이 쉽게 있을 리 없지. 알았어. 그럼 지금 양성 상황이 대체 어떤지나 말해봐. 양성 내 세력 분포는 현재 이렇습니다. 뭐라고? 양성에서 무공이 가장 높은 자가 고작 3품 종사라는 거야. 네, 2품 경지의 신념 대종사가 있기는 합니다만 다들 양성에 머물고 있진 않습니다. 외지에서 활동하거나 엄청난 기연을 얻은 무인들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그들의 소식을 알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정말 괜히 왔잖아. 완전히 시간 낭비만 했네. 야, 이렇게 고운 미인은 우리 같은 변두리에서 참 보기 드문데 말이야. 쇼품 경지의 무인이 셋이라.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이냐? 무슨 짓이겠냐? 아가씨, 요즘 세상이 흉흉하잖나. 우리도 그저 살아남으려고 돈푼이나 좀 뜯어내려는 것뿐이야. 이 정도는 과하지 않잖아. 물론 네가 몸소 헌신해서 우리 형제 셋을 즐겁게 해준다면 우리야 사양하지 않지. 양성 관할에 아직도 너희같이 혼란을 틈타 강도질하는 자들이 있다니 내 집 앞마당에서 행패를 부리다니 날 만만하게 본 모양이군. 정말 날 만만하게 본 모양이군.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협. 이 은혜는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을요? 저도 명색이 포도인데 이 정도는 식은 죽 먹기죠. 신경 쓰실 것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자는 타고난 정신력이 엄청난 건가? 아니면 어떤 정신계 비법이라도 수련한 건가? 안녕하십니까. 전 모윤이라고 합니다. 나길검종의 제자이지요. 저희 나길검종에 들어오실 생각 없으십니까? 저희 나길검종의 일원이 되는 것 말입니다. 나길검종이요. 들어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 나길검종을 모를 수가 있지? 제가 시골 구석에서 자라서 문파 일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소협, 잘 몰라도 괜찮네. 내가 설명해주지. 이 나길검종은 아주 강력한 문파라네. 예를 들어보세. 자네는 지금 9품 중기경의 무자이지 않은가? 하지만 우리 나길검종에 들어온다면 어떨 것 같나? 앞으로 품경에 도달하고 선천종사가 되는 것은 아주 식은 죽먹기라네. 심지어는 말일세 2품경, 그 이상의 경지까지도 넘볼 수 있다네. 하지만 지금 성안의 상황이 위급하니 저 자신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네는 스스로도 모르는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네. 만약 우리 낙일 검종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평생 후회할 걸세. 아직 우리 낙일 검종에 대해 잘 모르는 데다 집을 떠나기 싫어하는 것 같군. 자네 가족에게 직접 말해보겠네. 분명 동의하실 거야. 가족분들께 말씀드리면 틀림없이 찬성하실 걸세. 닭이 왜 이렇게 소란스러운데 무슨 일이라도 있어? 부인. 낙일 검종의 제자분들인데 제게 낙일 검종에 들어오라고 하시는구려. 어찌됐든 귀한 손님이시니 들어와서 말씀 나누시지요. 루지오. 사정이 이렇다네. 내가 양성 정체를 샅샅이 뒤져서 자네 딱 한 사람을 찾아낸 걸세. 자네는 만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한 연근을 가졌어. 선도를 걷기에 딱 맞춤이지. 만약 선도 공법을 수련하기만 한다면 실력이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갈 걸세. 말씀은 감사하지만 낙일 검종이 설마 선도를 닦는 수선 문파란 말씀이십니까? 그렇고 말고 우리 낙일 검종은 엄연한 선종이라네. 대기 왕조의 3대 선종 중 하나이며 여타 문파와 세가들이 받들어 모시는 상종이지. 당연하지. 우리 낙일 검종이 완전히 수소만 하는 문파는 아닐세. 대부분은 무자이고 선도 제자는 극소수에 불과하지. 무자든 선도 제자든 간에 더 높은 경지로 돌파할 가능성은 열려있네. 다만 선도 제자는 잠재력이 훨씬 뛰어날 뿐이라네. 수련 속도도 빠르고 돌파하기가 훨씬 수월하지. 정말 엄청난 기운이군요. 제가 보기엔 절대 포기해선 안 될 기회 같아요. 대체 뭘 더 망설이시는 건가요? 내가 너희라면 진작에 수락했을 거야. 잠시만요. 너희 둘 다 연근 있는 건가? 예. 그 말씀은 제 부인도 문파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지. 이치상으로는 그런데. 하지만 한 집안에서 두 사람 모두 연근을 가지고 있다니. 정말 극히 보기 드문 일일세. 선자님, 낙일 검종에서 무인을 모집하는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알고 싶습니다. 내부 제자라면 모집 조건이 그리 높지 않아. 외부 모집의 경우 25세 이전의 경지가 삼품경 무인에 도달해야 하네. 그래야 우리 낙일 검종에 들어올 수 있지. 25살에 삼품경 무인이라니. 아이고, 이건 쉽지 않겠는걸요. 혹시 서방님께서 방금 거절하신 게 저와 헤어지기 싫어서인가요? 집안에 우환이 생긴 이후로 졸고 서방님과 단둘이 서로 의지하며 살아왔는데 갑자기 떨어지라고 하시니 정말 겁이 납니다. 서방님께 무슨 병고라도 생길까봐요. 그게 뭐가 어렵겠는가? 우리 낙일 검종의 낙일 거성으로 함께 가면 되네. 그곳은 양성보다 훨씬 크고 더 안전하지. 설령 대제왕조의 전쟁이 터져도 그곳은 끄떡없네. 거긴 백룡군보다 훨씬 더 안전한 것 같군요. 백룡궁이라니. 내 장담하건대 두 사람은 정말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는군. 낙일 거성은 백룡군보다 수십 배. 아니, 수백 배는 더 크다네. 그렇군. 더 안전한 낙일 거성에 머물 수만 있다며. 서방님께서도 안정적으로 성장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양성은 1년 뒤에 훨씬 더 위험해질 텐데 꽤 괜찮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죠. 하지만 제 부탁을 하나 들어주셔야겠습니다.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나와 함께 가기만 한다면 어떤 조건이든 들어주겠네. 말해보게. 전 양성에서 제 이름을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제 연근을 눈여겨보셨으니 제가 가능성 있는 인재라는 뜻이겠죠? 문파에 들어가는 건 동의합니다. 하지만 과거의 원한을 청산하고 싶습니다. 과거의 원한이라니 무슨 뜻인가? 숨김없이 말씀드리자면 전에 제가 작은 산골 마을 출신이라고 말씀드렸던 건 세상 물정을 모른다는 게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그들과 얽힌 은어는 어느 강도 사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정은 이렇습니다. 마을로 도망치자 마을이 사라졌고 읍내로 도망쳤더니 이제 읍내마저 무너질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더는 도망치고 싶지 않습니다. 제 힘으로 해내겠습니다. 천하의 이름을 떨칠 겁니다. 두 분께서 기꺼이 제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일이 끝난 후에 기꺼이 두 분을 달아나서 문파의 일원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거래 어떻습니까? 이거야 원. 우리 실력이라면 그자들을 상대하고도 남음이 있지. 좋다. 약속하지. 우리가 이 음원을 해결해 줄 테니 앞으로 너 우리 낙일 검정의 사람이다. 시원시원하군요. 그렇다면 이 장생,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한 식구끼리 격식 차릴 것 없네. 그보다 그자들이 양성으로 온다는 소식에 대해 자세히 말해보게. 그래야 우리도 대비를 하기가 수월하지. 세작의 정보에 따르면 그들이 단번에 백룡군을 공격하지는 못할 겁니다. 분명 두려워하는 구석이 있는 게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예, 저희가 요즘 백룡교의 전황이 매우 순조롭던데 여쭐 말씀이 있습니다. 백룡교가 예정대로 조만간 양성을 함락시킬 계획이십니까? 안심하게. 사흘 안에 양성은 반드시 함락될 것이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한시름 놓이네요. 참 미처 보고드리지 못한 경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정철 광맥의 위치를 대략 파악했습니다. 훌륭하고. 일단 우리 백룡교가 양성을 함락시키면 그때부터 천천히 채굴하면 되겠어. 이건 정말 엄청난 공을 세운 것이네. 돌아가는 대로 윗분께 보고함세. 그때가 되면 자네가 첫째가는 공신이 될 걸세. 과찬이십니다. 당치도 않습니다. 지금은 천하가 어지러운 난세이니 저도 시세를 살필 줄 아는 놈일 뿐입니다. 그저 소인에게 약간의 안목이 있어 모실 사람을 제대로 알아본 덕분이지요. 이쪽을 보시지요. 보십시오. 바로 여기입니다. 이미 채굴된 흔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입구가 봉쇄되어 있어서 지금 저희 인부들이 파 내려가는 중인데 내일쯤이면 뚫릴 것 같습니다. 하하하, 좋군. 아주 좋아. 아무래도 내가 오늘 미리 손을 써야겠군. 나리! 큰일 났습니다. 현철 광맥이 발견되어 어떤 무리들이 광갱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한 무리가 광갱을 파헤치고 있다니. 아무래도 현철 광맥을 더는 숨기기 어렵겠군. 어떤 자들인지 확인했느냐? 나리! 아무래도 정가놈들인 것 같습니다. 정가놈들이 백룡교에 붙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알겠다. 가서 아가씨를 불러오너라. 이제 와서 더 숨어 다니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 서둘러 대비를 해야 해. 어서 이곳을 떠나는 게 상책이야. 예, 나으리. 저희가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보고 드립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명령만 내리시면 즉시 행동을 개시하겠습니다. 공을 세우고 대업을 이룰 기회는 바로 오늘이다. 개시하라. 예. 큰일 났습니다, 이 포두님. 큰일 났습니다. 성문 쪽에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뭐라고? 어찌 그런 일이? 내 며칠 전에 이미 인력을 보강하여 성문 수비를 강화하라 하지 않았더냐? 예, 말씀하신 대로 지시는 다 전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오늘 밤 당장 습격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성문의 병사들이 대비할 틈도 없었습니다. 지금쯤 이미 절반 이상이 전사했거나 다쳤을 겁니다. 세기라는 결국 허점을 찔렸고. 이 포두님, 이제 저희는 어찌해야 합니까? 자네들 이장생? 네가 정녕 여기 있었구나. 나를 따라 어서 성벽 위로 가세. 지금 가장 시급한 건 놈들이 성 안으로 들이닥치지 못하게 막는 걸세. 성 안의 백성들은 무기도 없는데 성이 함락당하기라도 하면 그야말로 피비린내 나는 학살이 벌어질 거요. 알겠습니다. 가서 다른 가솔들을 이곳으로 피신시키고 남은 자들은 관할을 사수해라. 그리고 난 청포도님과 함께 가겠다. 오늘은 오직 성공뿐이고. 패배는 용납되지 않는다. 알겠나? 예. 내 먼저 가 있을 테니 자네는 집안 단속을 잘하게. 꼭 서둘러야 하네. 알겠습니다. 곧 뒤따라가겠습니다. 서방님. 그들이 정말 쳐들어왔군요. 만약 서방님께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내가 곁에 있는 한 무슨 일이 있어도 부인을 무사히 지켜내겠소. 서방님이 다치실까 걱정돼서 그래요. 돌아오지 못하실까봐 그게 더 두렵습니다. 서방님과 함께할 수만 있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부인 그 한마디면 되었소. 내 마음이 한결 놓이는구려. 이번 일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가면 우린 당당하게 함께할 것이오. 부인은 나 이장생의 정식으로 혼례를 치른 진짜 아내가 될 것이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몸 조심하시오.
수법이 아주 잔인하군. 작정하고 덤벼드는 모양이다. 어머, 드디어 왔네. 여기서 여태껏 기다린 보람이 있어. 소우 아가씨, 소우야. 됐어. 여기 다른 사람도 없는데. 다른 이들은 이미 다른 성문들을 포위하러 갔다. 가장 돌기 힘든 곳도 함락시켰는데 설마 수비가 취약한 다른 곳들이 두렵겠어. 역시 너였고. 정사해. 서대소적에서 무슨 불만이라도 있으십니까? 같은 도읍의 세가로서 백성들의 평안을 지킬 생각은 안 하고 이런 자들과 결탁하여 고을을 해치려 들다니. 어차피 똑같은 세가인데 내 앞에서 위선 떨지 마라. 내가 모를 줄 알아. 너의 서시 가문이 뒤에서 얼마나 구린 짓을 해왔는지. 하지만 이제 곧 다 지나갈 일이다. 성문만 열리면 이제부터 이 양청에는 오직 정씨 가문만 존재할 테니까. 어림도 없다. 야! 이미 힘이 다했구나. 이 공격을 받아라. 이리 비열한 수를 쓰다니. 잔말 말고 해치워라. 다 큰 사내들이 여인 하나를 괴롭히다니. 보기에 썩 좋지 않군. 네 이놈은 누구냐? 감히 내 일을 방해하려 들다니. 사라졌어요. 내 놈이 감히 어찌...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 줄 모르는 세가라면 내가 널 죽여도 되겠군. 백성들을 위해 해충을 박멸하는 셈치지. 너는 또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냐? 니놈들은 날 모르겠지만 난 니놈들에 대해 익히 들었다. 내 정체가 뭐냐? 내 짐작건데. 너희는 아직 비랑치를 잊지 않았겠지. 흥랑체. 흥랑체. 네가 흥랑체 녀석이냐? 내 빚쟁이다. 실력이 남들만 못했으니 죽어 마땅한 놈이었다. 제 갈 길로 간 것이지. 게다가 흥랑체가 우리를 위해 일한 건 그놈들 복이었어. 그리고 이제 흥랑체는 이미 텅 빈 폐허가 되었으니 차라리 우리 백룡교에 들어오는 게 어떠냐? 우리 백룡교가 줄 수 있는 것은 이 양청 하나보다 훨씬 많다. 난 그저 흥랑체와 너희 놈들에게 쫓겨 막다른 길에 다다른 평범한 백성일 뿐이다. 예전에 흥랑체는 백성들을 괴롭히며 곳곳에서 마을 사람들을 학살했지. 그곳을 떠나면 살 길이 열릴 줄 알았건만. 생각지도 못했고. 흥랑체가 사라지니. 너희들이 나타날 줄은. 그게 무슨 뜻이냐? 너희가 사라진 데를 또 다른 놈들이 나타날지 나도 모른다. 그렇다면 내가 더 강해지는 수밖에. 너희들부터 시작하마. 제기랄, 죽여버려. 백룡교 형제들을 더 불러 모아라. 오늘 이 성을 함락시키지 못할 리가 없다. 네 놈이 우리 종문 제자에게 손을 댔구나. 참으로 대담하구나. 우리 종문 제자에게 손을 대다니 참으로 대담하구나. 산풍경 후기 대종사라니. 싼빈경 대종사라고? 그를 죽이기는 요건 어려운 게 아니야. 하지만 만약 내가 낙일검종의 정의 제자를 베어버린다면 큰 공을 세우는 셈이니 그때가 되면 백령문에서 내게 큰 상을 내릴 것이고 어쩌면 단숨에 백령문의 정식 제자가 될지도 모르지. 하지만 낙일검종이 어찌하여 이 타이밍에 우릴 도와 나선단 말입니까? 지금은 그걸 설명할 때가 아니다. 다른 곳은 안심해라. 다른 곳에도 이미 낙일검종의 제자들이 지원을 나섰으니 머자나 대승을 거둘 것이다. 다행입니다. 이제 드디어 안심하고 저들을 상대할 수 있겠군. 쏴라. 어쩌지? 우리는 그의 적수가 안 됩니다.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다. 이제 되돌아갈 길은 없다. 모두 죽여라. 이런 비열한 자를 전장에 계속 살려두는 것이야말로 내 직무유기지. 축하합니다, 아수주님.
경지가 7등에 도달하여 실력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제부터 더는 도망치지 않겠다. 너희 같은 자들을 거의는 족족 배워주겠다. 이리도 빨리 실력이 늘 줄은 생각지도 못했구나. 그동안 널 과소평가했었구나. 그나저나 이제야 기회가 생겼으니 말해보아라. 종무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총백님? 전 양성을 떠나려 합니다. 무군이 제게 연근이 있다는 걸 알아채고 제게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넓은 세상으로 나가 겪어보려 합니다. 그래? 너 같은 녀석이라면 내 진작에 눈치챘어야 했는데. 양성이 널 가두어둘 순 없지. 좋다. 이곳의 일도 다 해결되었으니 다른 곳에 혹 도움이 필요한지 둘러보마. 큰 싸움이 끝난 후에는 늘 뒤처리할 일들이 생기기 마련이니까 이만 가마. 나중에 보자꾸나. 집으로 돌아가자. 과연 나기 검종이로구나. 실력이 이토록 대단하니 참으로 경탄스럽도다. 참. 정가 가주는 이미 죽었네. 하지만 아직 성 안에 정가의 잔당들이 남아있어. 소탕 작업을 미뤄선 안 되니 서둘러 일정을 잡아야 하네. 알았네. 나도 알고 있네. 당장 사람을 보내 조치하겠네. 또 다른 거? 없네. 참, 자네 얼른 돌아가 보게. 안 그러면 진짜 누가 목이 빠지게 기다리겠어. 부인, 어찌 여기까지 왔어? 그게 말이라고 해요? 걱정돼서 죽는 줄 알았잖아요. 미안하오. 곧바로 집으로 가지 못했어. 다 내 잘못. 아니, 그게 아니라 부인, 나를 용서해주겠소? 그럼 어제 저에게 하신 말씀은 기억하시나요? 오늘 천지신명을 증인 삼아 비로소 맹세하건대. 나 이장생아 진월령과 부부가 되기를 서약하오. 이번 생이 다할 때까지 백년해로하며 함께하겠소. 착한 내 부인. 우린 다신 헤어지지 않을 것이오. 약속하겠소. 이제야 마음에 드네요. 그럼 집으로 갑시다. 우리 집으로요. 어서 갑시다.